NBA 온에어 시즌 2 3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가득 찼습니다. 네. 예히.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인대파열된 주인장입니다. 부삼톤 가와이. 토요일 날 농구하시다가 안타깝게 부상을 당하셔서 네. 자자 같은 애가. 네. 비슷한 상황이셨나요, 실제로? 아닙니다. 돌파하시다가. 저도 인대 때문에 생생하게 끝났죠. 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번 거는 어떻게 될지 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그리고 남해크님. 네, 지금 몇 시죠? IT 타임. 남해크입니다. 야, 뭐야? 2주 만에 준비했습니다. 몇 시지? 몇 시지 IT 타임 뭐야 이거? 아예 뒤에 나 해야 되는데 지금 부담이 엄청 되네요. 나 준비 안 했는데. 자, 가야님 준비하시고. 가야님. 자, 갑니다. 가야님. 에이씨. 못하겠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오랜만에 5명이 모여서 그렇죠. 하게 됐습니다. 학교만 오면 이제 꽉 차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학교 한 곡에 왔는데 또 막 바쁜 일들이 많아서 그렇죠. 안타깝게도 함께 못했고요. 네. 이번 주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방송은 댓글 소개와 플레이오프 소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댓글 너무 많아갖고요. 네. 자, 첫 번째 댓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미스팡님. 참고로 스미스팡님은 이제 그 댓글 양이 좀 줄어들어서 관리만 하시더라고요. 관리를 새로운 놀이. 저희가 그 스미스팡님의 댓글을 한 번에 모아서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 곳곳에 등장하실 겁니다. 요즘에 대댓글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피드백들이 관리자 모드시죠?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되게 저희만 되게 비슷해요. 네. 현에 비슷하게. 자, 첫 번째 댓글이 다들 투표는 하셨는지 내내 풀업 아웃 소식. 당시에 그때 저희가 좀 걱정을 했었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세난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었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컴파 진출 확정 후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상대로 얼마나 싸울 수 있을지, 또 폭 감독이 어떻게 골스를 제압할 것인지, 그리고 레너드가 부상에서 돌아올 것인지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한1986님. 네. 이렇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네, 빨리 들어왔어요. 뭐 의견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팍팍 들어오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건 뭐. 이한1986님 되게 오랜만에 댓글을 그러네요. 네, 맞아요. 초창기 멤버셨죠. 그렇죠. 네. 작년 말 졸업 후 5개월간의 취업 준비 끝에 드디어 직장을 구하셨다. 축하드립니다. 브라보. 심지어 직장의 위치가 르브론의 도시인 클리블랜드. 정말요? 거기 농부들만 있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죠. 대박. 공장장이 러스트 벨트인데 어쨌든 오 진짜요? 네, 와, 그 도시 이제 다운타운에 가셨는데 르브론의 모습이 크게 보이는 걸 보고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클리블랜드. 그렇죠. 네. 와, 거기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는데. 먼저 거기 계시는구나. 일단 현재 8연승으로 컴파 진출을 해서 분위기가 좋고 앞으로 잘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고 그렇죠. 반전이 있는데 그 이양이 1986님은 골스 팬이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기는 이제 주로 집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적지에 들어가셨구나. 네, 절대 골스트 입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죠. 험한 동네예요. 네, 백수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많이 외롭고 직장이 잘 안 구해져서 힘든 와중에도 저희 방송을 들을 때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벌써 다음 주 기대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 이한1986님께서 혹시 관련 사진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네요. 뭐 현장 분위기라든지 뭐 혹시 뭐 직관을 하시게 되면 그 현지 특파원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한번 저희가 골스팬이신데 저희가 시카고가 있으니까 클리블랜드도 특파원 일만 공짜로 좀 해주시면 저는 LA 좀 보내주시죠. 저 자주 가시니까 뭐. 그렇죠. 자주 가잖아요. 안 하다 갈게요. 네, 아무튼 오랜만에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밑에 5개의 댓글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휴스턴의 5차전 네. 0경기 후기를 모은 것입니다. 그렇죠. 스미스팡님이 올 시즌 프로업 중 가장 재밌는 명경기였다. 그렇죠. 네, 그렇죠. 레너드의 부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을 좀 해주셨고 조소방 고깃자다님은 저 대단한 NBA 선수들도 연장에서는 발이 땅에 붙어버리는군요. 그렇죠. 하든이 수비하라면서 팀원을 미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수비. 그죠. 난 못하겠다. 그죠. 네가 가라 수비. 그죠. 이수비.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경기 다 뛰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하드는 역시 한껏 아쉬워요. 예. 리더십 면에서 이번에 뭐 그 동료가 내내가 이제 일으켜 주려고 하는데 계속 뿌리치는 장면도 여러 번 나왔는데 하여튼 이 수비 그 장면도 기억나지만 조금 한껏 네. 아쉽습니다. 네. 기탄국어님은 오늘 5차전은 세상에서 제일 농구 잘하는 진호 형이 해냈습니다. 우리 진호 형. 세상에서 2번째로 잘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잘하는 건 파워가 소리죠. 미쳤네 이 사람들. 네. 질플리카님은 프로 현재까지 최고의 경기였다. 문득 샌안토니오가 파이널에 진출하면 거쳐간 팀이 멤피스, 휴스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되네요. 그 벌써 파이널을 클리블랜드라고 얘기하네요. 그래도 보스턴이 있는데. 네. 아니야. 전 좋아요. 그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스터 자동무님께서는 휴스턴의 아쉬운 패배였지만 그렇죠. 네. 명경기였다. 7인 로테이션의 연전전 1개, 그다음에 고든의 3점 야투율이 좀 아쉬웠다고. 아무튼 골수는 좋겠다라고. 예. 더 좋겠죠. 네,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위긴스와 친구들님, 라바볼의 론조볼 첫 시그니처 슈즈 가격에 대한 인터뷰 도중에 그거 하지 마요 그냥. 예, 그냥 뭐 네. 언급할 가치가 없는 애. 자, 그러면은 NBA 입성 전에 시그니처 슈즈가 나온 선수가 있었는지 질문을 입성 좀- 전에는 없었죠. 입성 전에죠. 어디 없었고. 대학 입성하자마자 이제 시그니처 나온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가 예. 그렇죠. 네. NBA 드래프트 끝나고 그쵸. 그 신발 그 본을 뜯어 나이키에 가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웃긴 게 친구들 우르르 다 같이 가면 여기 나이키야 딱 이러면서 본사에서 그 로고도 뜨고 막 자기 의견도 피력하면서 네, 줌 제너레이션 1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때, 못생겼죠. 90밀리언이라는 막대한 어마어마한 계약으로 이제 그렇죠. 엄청난 네. 파장을 일으켰죠. 근데 재밌었던 게 그 당시에 그 아마 리복이었나요? 아디다스였나? 그 거의 100억 가까운 계약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고등학교 르브론 제임스가 거절했다고 해요. 난 나이키와 계약하면 미래에 뭐 몇천억을 더 벌 거니까 거절했는데 당시 나이키 그 아디다스 관계자들이 굉장히 황당했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신의 한 수였죠. 그렇죠. 네. 또 그럼 르브론 이- 칭찬했네요, 모르고. 죄송합니다. 네, 내가 이런다니까. 이게 그러면은 전례가 없는 일이군요. 아니 그치 말이 안 되는 일이라니까. 근데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후원사가 와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제작을 하는 거랑 네. 아빠가 만들어준 거랑 한번 다른 레벨이기 때문에. 아빠가 한 땀 한 땀 그쵸. 따갖고 만들어줘. 수제화야 수제화. 네. 그리고 혹시 네 친구 빌려달라 그러면 얘기해라. 50만 원이라고. 그런 거랑 좀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 네. 시그니처라고 어렵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 시그니처긴 하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네. 아빠 시그니처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다음 댓글은 카일 싱글러님. 학도님과 함께 잠시 댓글을 휴식 중이었는데 방송에서 학도님의 댓글, 카일 싱글러가 나오니 댓글을 안 달 수가 없어서 네. 학도님은 언제 오시는지 오매물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학도님과 그 외 5인 언제나 그왜 오인이 방송하고 있군요. 학도님과 아이들. 뭐 이런 느낌이죠. 뭐 이러면서 죄송하지만 카이 싱글러 지난주 방출됐죠. 이거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학도님하고 아는 지인이신가? 모르겠어요. 학도님의 팬은 확실합니다. 그건 아니 열혈 팬이에요. 네. 시즌 1부터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오시는 분이라서. 다음 댓글은 토크박스 가네님. 노아 역사상 농구를 현재 안 하는 사람들 중 언급되는 인물로 마 사장님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라바볼의 지분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렇죠. 미네소타에는 론조볼이 올 일이 없고 뭐 데려갈 팀의 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미리 하신다고 한마디가 스트레스라고 하십니다. 네. 또 개소리 이번 주에 한 번 더 했죠. 나는 우리 아들은 코비의 조언 따윈 필요 없다. 그렇죠. 개소리 또 해갖고. 점점 늘어가네요. 네, 정말 개소리예요. 뭐 저희 목드래프트도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내려가더라고요. 레이커스 심지어 최근에 관심 없는 듯한 뉘앙스 그렇죠. 좀 풀고 있죠. 그래도 매직 존슨이 그래도 그 얘기는 해주더라고.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긴 하다. 근데 론조볼은 그게 이런 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바볼이 레이커스 가면 좋겠다, 우리 아들 가야 된다고 했는데 메이지 존슨이 그거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팬들은 진짜로 레이커스가 라바볼에 관심이 없나 이런 얘기 좀 라바볼이요? 하더라고요. 론조볼. 아 론조볼에 죄송합니다. 론조볼에. 레이커스는 뭐 론조볼 뽑았어도 감사해야죠 지금. 뭔가 지금 모든 지금 LA 시민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네, 레이커스가 탑 3 픽을 행사할 수 있는 확률은 지금 47%. 그렇죠. 내일이죠, 내일.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다음 주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북한산 위에 꼭대기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난 파이널 봐야겠다. 아 컴파 죄송합니다. 건방지겠네 제가 또.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나중에 뭐 수입이 되더라도 이미 올해는 여한이 없습니다. 아 저렇게 너무 겸손하시면 또 아닙니다. 저 막 개기는데. 근데 또 그 뭐 드래프트 말고 또 다른 뉴스가 있죠. 저 일정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월 13일 저희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제 WNBA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개막을 해서 이제 개막전 3경기 그리고 그 다음 날 3경기 해서 이제 지금 다시 6경기를 우선 진행이 된 상태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많이 접할 수는 없지만 뭐 WNBA 어플도 NBA 어플처럼 똑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해서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뭐 제가 뭐 거기 직원은 아니지만 그 리그 패스도 거의 뭐 한 18불이니까 뭐 10,000원이에요? 18,000원? 18,000원 정도니까 대박. 가격 차이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몰랐네. 그렇게 봐도 NBA 리그 패스보다 훨씬 당연히 저렴. 아, 그렇죠. 하기는 시장성이 아직 그렇게 그렇죠. 안 되니까. 별로 안 크니까. 하긴 사람들 연봉도 그렇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봐도 네. 뭐 한번 재미로 한번 봐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WNBA는 저희가 자유주제 특집으로 좀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남해크님. 관련 지식이 없어서. 남해크님 네. 준비해 주세요. 예. 네. 아, 또 프로젝트가 떨어졌군요. 네, 조만간에 2, 3주 내로 한번 콜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준비하겠습니다. 무섭네요. 아, 18불밖에 안 한다니까. 정말 싸네. 네. 그렇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엄마 드로자님, 가왕 박세훈 기자님을 아시나요? 가왕이 뭐야? 가왕? 가비지 황제. 아, 그러니까 역시 그분- 네티즌. 아 그렇죠. 그분이 그분께서 이제 그 기자님께서 이제 중계를 하실 때마다 네. 늘 가비지 타임이 아. 가비지 경기가 나와서 이분만 중계하시면 가비지다 이래서 박세훈 아마 기자가 그 올스타 때 우승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 아. NSU인지 그분 우승 참지 우승 못해. 자리였다고? 김명신 맞나? 그 몰라요. 조남이요. 네. 그분이랑 같이 그 제일 자주 중계하시잖아요. 김명신 캐스터신가? 나는 아나운서신가? 가수 황제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맞아. 조용필? 노래 잘하는 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NBA 뭐 이제 식견과 그 관련된 뭐 부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클리브랜드 스크래치 내리면 워싱턴이 나을 것 같은데 보스턴이 시리즈를 가져갈 것 같네요라고 이제 예측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올라갔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슛고자 삼정왕님. 첫 댓글이시고 언제나 귀팅만 하다가 댓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방송 주인장님이 데니 그린이 좀 해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린이 해줬네요. 네. 쿼터의 버저비터 네. 중요한 순간에 득점 것이 등등. 네. 사코도 마판 3점 2개. 그렇죠. 보시오 이런 것도 맞힐 때가 우리 있어요. 주인장님이 이렇게 경기 내용이나 과정 이런 거는 참 잘 짚으세요. 알드리지도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이 결과와 상관이 없이 네. 어떻게 보면 토토하시는 분들 이거 들으시면 돼요. 네. 반대로 피해가서. 네. 근데 어쨌든 정말 그 식견이 있으시죠. 네. 결과보단 과정이죠. 그렇죠. 과정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더 프로세스. 그죠. 프로세스. 그렇네요. 네. 그럼 이 슛고자 3점왕이 그 데니 그린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더럽게만 있어줘. 네, 첫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조소방 구기자님. 중계 해설자에 관해서 노아 패널 분들은 전부 현지 해설로만 보시는지 혹은 좋아하는 해설자나 캐스터가 있으신지 이 조소방 구기자님은 조현일 해설위원의 팬이라고 하십니다. 네. 준 해설 유명하시죠? 네. 뭐 팟캐스트도 하시고 네. 대단하신 분이죠. 네. 따로 뭐 저는 한창도요. 까드. 한창도 추억의 한창도죠. 한창도 저 SBS 그때 수요일이었나? 원준 아래 초등학교 그때쯤에 이제 밤에 이제 SBS에서 해줬었어요. 그분이 그거 원조예요.
저 가드가 그거 있잖아요. 가드가 그 제일 먼저. 네. 아 한창도 진짜 오랜만에 옛날 SBS. 네. 와 한창도님. 뭐 해설위원제 뭐 좋아하시는 분이 뭐 특별히 있으신가요? 아 물론 있죠. 그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정말 유명한 분들 딱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그 구성으로 보면은 그 이제 플레이 바이 플레이 아나운서라고 해가지고 정말 플레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시죠. 두 분이 해설을 이제 붙여주시는 건데 이제 방송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ESPN이랑 TNT가 아무래도 제일 큰 방송. ESPN과 TNT. 그렇죠. 그리고 ESPN에 터질 때가 하면은 무조건 마이크 브린이죠. 그쵸. 마이크 브린이 이제 그 지금 자주 쓰는 단어를 설명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 거예요. 히포트레인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하는 그런 용어를 쓰시는 분이 있고 작년 제가 파이널.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좋아하는 저도 마이크 브린 좋아해요. 옆에 누구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마이크 브린만 있으면 되는 그쵸. 그리고 이분은 ESPN도 나오지만 그 MSG 방송에서 이제 뉴욕 그 닉스 경기도 이제 해설해주고 계시고 TNT로는 이제 이분도 정말 마이크 브린보다 오히려 더 이제 그 경력이 더 오래되신 그 마브 엘버트라는 그렇죠. 이분도 이제 그 예전에 브루클린 예스 방송에서 이제 그 팀 그 경기를 하시다가 최근에 안 하고 계신데 이 두 분이 제 생각에는 그 플레이 바이 플레이 아나운서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이 아닌가. 뭐 한창도 같은 선수 이미 경력 자체가 20년이 넘었고 정말 이분들은 그냥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냥 경기를 보지 마시고 오디오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걸 해봤거든요. 네. 그 이제 레이커스의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치컨이라는 정말 이미 권위 되셨고 지금 스테이플 센터 앞에 이제 공상이 있는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 어떤 팀 플레이 바이 플레이 아나운서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들었을 때 너무 말이 많으신 거고 시끄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그 말하는 걸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 장면이. 지금 메이 존슨이 제임스 워드에게 어떤 패스를 해서 이렇게 가는 일이 정말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미국은 참 농구 게임 자체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 주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분들이 너무 좋죠. 그런 부가적인 요소들이 정말 너무 재밌는 거. 생태계가 좋죠. 나는 네가 더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하다. 정리를 해드리면 플레이 바이 플레이 아나운서는 이제 마이크 브린, ESPN의 마이크 브린과 TNT의 마벨 버트가 제일 유명하신 분이고 그 외 애널리스트로는 지금 이제 마이크 브린과 호흡을 맞추는 이제 마크 잭슨과 제프 방건디가 현지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죠. 그쵸. 제일 인기가 많고 TN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이크 프라텔로나 아니면 레지 밀러나 요새는 최근에는 이제 크리스 웨버까지 같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마크 잭슨 감독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마크 잭슨 감독은 이제 지금 스티브 커 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감독이었고 제프 뱅건디는 뉴욕. 그렇죠. 네, 뉴욕과 휴스턴에서 이제 감독을 하다가 감독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제프 뱅건디랑 그 다음에 헷갈렸어요. 네. 그리고 TNT의 그 또 하나의 다른 플레이바이 아나운서인 케빈 할런도 정말 유명하죠. 네. 참 그쪽 미국 쪽 그런 이제 그 아나운서나 애널리스트들 보면 그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분들이 그대로 그쵸. 현재까지 그쵸.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렸을 때 그 뛰던 선수들을 볼 때의 그 영상에서의 그 목소리가 그렇죠. 그대로 지금까지 그쵸. 들리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마이크 브린도 물론 좋아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유튜브라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 보시면 마이크 브린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제일 많이 이제 목소리 들으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중간중간에 작전 타임 할 때 이렇게 슬로우 나오면서 이렇게 ESPN 이렇게 음악 나오면서 이제 광고 넘어가기 전에 꼭 마크 잭슨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화를 매뭐 맘바 마마 마마 너도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아, 네. 뭐 IT만큼 제가 하겠어요 지금. 저분이 저렇게 오늘 선전하고 계시는데 오늘 좋은 기분 날이죠. 보스턴 좋은 오늘 날이죠. 기분 좋은 날입니다. 국경일입니다. 방금 그 호수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캐스터들, 해설자들 그 방송을 또 꼭 들어보시기를 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진짜 그 한 분야에서 오래된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또 그만큼의 사회에서 그쵸. 그거에 대한 존중. 뭐 저희가 뭐 사이드 뭐 코트 사이드 리포트도 이번 작년에 크랙세이거네. 크랙세이거도 그렇게 집중 받았듯이 그런 문화가 너무 부러운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네. 정말 네. 사이드라인 리포터들도 미국에서는 스타예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리스 버크라든지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승전 네. 항상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도도한 목소리 그렇죠. 여성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구테레즈라든지 뭐 데이비 럴드리지라든지 그렇죠. 정말 그 미국 현지 언론에서 나중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 때 그렇죠.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간 이제 미안하지만 그 아나운서들의 옷차림에 자꾸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렇죠. 네. 모습이 좀 아쉽긴 한데 저희도 지금 그 시초를 아마 조현일 손대범 그 기자님과 해설위원님들이 그렇죠. 편집장님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저희도 그 두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존중 받았으면 맞아요. 하는 방법이 그분도 있습니다. 좋아요. 김명신 그 아나운서신가요? 그 메인으로 하시는 분. 깨끗합니다 이거. 깨끗합니다
덩크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 예. 아니, 상상도 못하는 덩크 하는 그막 깨끗하고 너무 좋아서. 마이크 브린의 제일 해결합니다. 유명한 마이크 브린의 제일 유명한 유행어는 뱅이죠. 뱅. 뱅. 네, 그죠. 너무 좋아요. 오, 자. 뱅뱅뱅. 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안 받아주네요. 지금 주의자. 계속돼. 댓글이 많아요. 팀덩컨 넘버 21님 역시 팀 세난입니다. 서브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은 다음의 댓글을 다뤄주셨습니다. 네. 제플리카님 서부 컨파 예상 커 감독이 돌아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인 5를 예상하셨는데 커 감독 복귀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인 6를 예상하셨습니다. 네. 이제 4-8배 그러니까 포포비치가 상대팀 감독이니까 커 감독의 부재가 상당히 좀 그렇죠. 아쉽게 느껴지시는 그렇죠. 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댓글 전화영어 최저 수업료. 와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 방송에 뱅. 잘 나간다는 이거 잘 나간다는 팟캐만 날린다는 홍보성 댓글이 네, 우리가 이제 트래픽이 모이는 거죠. 네. 슬슬 잡박이 시작되고. 좋네요. 싸게 해드립니다. 그렇죠. 네. 네 감사드리네요. 네. 필리핀일 거야. 방송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마이크 브린 좋아하시고요. 자 다음 댓글 마누 지노빌라님. 마누 지노빌리 사랑하는 최고의 선수. 젊은 시절 화려한 플레이와 높은 BQ 찬물 3점 그런 정성기급의 활약이 5차전과 6차전 샌안토니오 스퍼스 승리의 발판이었다. 그렇죠. 예, 너무 대단한 활약을 맞아요. 네, 특히 5차전은 아주 대단했죠. 인상 깊었죠. 그렇죠. 아, 그렇죠. 걷어올리기. 네. 걷어내리기. 약간 D리그 로고처럼 가져와. 네, 가져와. 정말 들어야지. 가져와. 예, 컨퍼런스 파이널을 예상해 주셨는데 레너드의 부상과 알드리지의 그 예전 폼 회복, 그다음에 터프한 경기들을 거치면서 노장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이다라고 네, 또 예상을 주셨네요. 자, 다음 댓글들은 보스턴과 워싱턴의 6차전 명경기. 7차전이 아니고요? 6차전이요? 네, 요 후기 모음입니다. 스미스팡님이 새벽에 일을 하시다가 명경기로 피로를 풉니다. 네. 밤새고 보는 NBA 맛이 죽입니다. 주원월, 갓맨, 홀리 마마. 이것도 유행하죠. 홀리 마마. 지하철 엄청 맥기님은 보스턴의 타임아웃 이후 세트 오펜스가 굉장히 훌륭했는데 뭐 그러나 그딴 거 뭐하러 하냐는 듯이 머리 위로 던져버리는 조놀의 3점에 소름이 쫙. 그 표정이 그냥 끝나고 조널의 드웨이네이드 따라하기 세레모니. 맞아. 무표정. 근데 6차전에서는 정말 그 브래드 스티븐슨의 정말 작은 디테일을 정말 소름 끼쳤죠. 정말 타임아웃 부를 때마다 뭔가 나오는 그 번뜩이는 그 재능이 진짜 근데 정말 그 대단하다. 감독은 원래 작전 타임 끝나고 성공률이 거의 NBA 세리는 다 원이더라고요. 그만큼 워낙 세밀한. 제일 소름 끼쳤던 건 저는 조너 슛 전에 알 호포드의 개뽀록 슛. 그렇죠. 와 진짜 한강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 아저씨 백보드 슛, 뱅크 슛. 백보드가 무너진 줄 알았어요. 각도가 단 1도 없었는데 그 정도면 신이 바람을 호흡 불어는 건데. 네. 와. 그 정도면 당구 날 뭐야? 그죠. 그 정도면 진짜 하나님이 공을 훅 이렇게 불어야 말도 안 되는 각도에서. 제가 바로 남겼었죠. 저기 이 뽀록슛이 아니면 뽀록슛이라는 거 이제 전자산을 건다고. 제가 단톡방 저도 안 겼죠. 손목 걸었죠. 돈을 안에서 끊어버렸습니다. 네. 네. 엄마 드로자님은 조놀의 사진을 직접 올려주셨고 이 마지막 3분을 위해서 3시간의 경기를 봤던 것 같다. 그렇죠. 진짜 명경기였습니다. 네. 근데 어디선가 가야이님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라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경기가 계속 다이나믹하진 않았어요. 사실 네, 막판에. 우수했는데 막판에만. 점수가 너무 안 났죠? 3부까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6차전 명경기 후기를 또 모아봤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위기인스와 친구들님, 진행자분들과 청취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각 분야 올타임 넘버원은 누구일까요? 라고 뭐 득점, 패싱과 리딩, 림 프로텍트, 수비, 말빨, 간지, 감독까지 총 7개 근데 분야예요. 극히 주관적으로. 네, 극히 주관적으로 한번 뽑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주관적이면 재밌죠. 예. 주관적이면 재밌죠. 네. 주관적입니다. 이것도 이거 주관적이에요. 네. 어떻게 난 할까요? 객관적이에요. 네. 주관적이니까. 자, 그러면 빠르게. 그렇죠. 네. 빠르게 눈치 게임처럼. 빠르게. 빠르게. 호생님부터 네, 들어가겠습니다. 1번 이제 득점이죠. 네, 네. 득점. 맞죠. 네. 만바. 난 MJ. 이렇게 이런 돌아가게 순이에요? 됐어요. 네. 죄송해요. 네. 자말 크로프트 오르버렸잖아 지금. 네. 저 득점은 당연히 뭐 마이클 조단이죠. 저도 마이클 조던. 저도 조단입니다. 근데 네. 거기도 직접 관람한 기준은 아니었나요?
어떤 거요? 직접 본 기준 아니었나요? 백신 아니 극히 주관적으로. 아 주관적으로 그냥 한 거. 올타임 올타임 넘버. 주관적으로. 오케이. 다음 패션과 리딩. 네. 제이슨 키드. 저 존 스타튼. 제임스 윌리엄스. 네 정말 주관적이죠. 네. 죽여버리고 싶네요. 아 이거 주관적이죠? 퀄리티가 확 떨어진 느낌이 드시. 아 농담이고 나 크리스폴 농담이에요. 크리스폴. 저는 저기 뭐야 보스턴 시절의 론도. 런던. 크리스폴이요 저. 다음 네. 림 프로텍트. 네. 알론조 모닝. 모닝. 전 뭐 그냥 스탯 기준 올라주원 하겠습니다. 네. 올라줘. 저는 이 박하 형님. 주관적이니까. 네, 주관적이니까요. 예. 아, 말씀하신 팀을 구성했던 서드 팀도 안 나오고. 저는 가넷 하겠습니다. 케빈 네. 가네. 네. 다음은 수비. 네. 더 크리스티. 크리스티. 네. 다 모르시나요 설마? 저 알아요. 예전에 네. 밀레니엄 킹스 시절에.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 제 차례인가요? 네. 전 수비는 뭐 페이튼 하겠습니다. 게리 예전에. 페이튼. 네. 네. 전 보행이요. 보이는 그렇죠. 상담을 잘 다치게 아, 하고. 그렇죠. 네. 얼리저비하고 얼굴 돌아갔죠. 네. 아 저는 수비는 그냥 계속 레너드밖에 가와이 레너드. 카와이 레너드. 다음 말빨. 네. 페이튼이죠. 페이튼.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렇죠. 네. 전 이것도 마이클 조던 하겠습니다. 마이클 조던. 아. 저도 MJ. 저는 말빨은 코비 같은데. 코비. 아 코비. 아 그건 나도 코비는 말빨보다 인상이죠. 그렇죠. 인상이 정말 숨질. 그 맘바 페이스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간지. 네. 드웨인 웨이드. 그렇지. 웨이드. 아 웨이드. 그렇지. 아, 저는 드웨인 웨이더인데 솔직히 사복 그 정장 입는 거 보면 코비 브라운드. 코비. 네. 저는 웨이드 앤 로즈. 로즈. 그렇죠. 간지는. 한 명만. 근데 이 간지가 플레이의 간지예요? 아니면 뭐 다 포함하는 거 아, 같아요. 전 간지는 데인 로즈. NBA 데인 너무 로즈. 예. 데인 로즈. 데인 인정, 로즈. 인정. 아, 간지는 저 웨스트브룩이죠. 웨스트브룩. 패션. 아, 그렇죠. 아, 간지죠. 정말 주관적이죠. 아, 네. 자 마지막 분야입니다. 감독. 네. 레리 브라운. 레리 브라운. 저는 타이런 그래도 아니. 그래도 그렉 포포비치. 르브론 제임스. 데이비 블랙. 좋네요. 마이크 브라운. 네, 스포에스트라. 기분 진짜 들었네요. 네, 그렇죠. 주인장님은 저는 그렉 포포비치. 포포비치. 전 스티븐스. 스티븐스. 아, 브래드 스티븐스. 빵 감독. 예. 야, 이 재밌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관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 우리는 웬만하면 객관적이고 너만 주가. 네, 그렇죠. 아, 진짜 자꾸 반말을 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친해서. 네. 재밌는 재밌는 재밌네요. 순위 선정이었네요. 네. 네. 다음 댓글입니다. 강원도 호랭이님 프로 일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보스턴과 워싱턴의 세미 컨퍼런스 파이널 경기 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샌안토니오의 컨퍼런스 파이널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프로 일정이 유동적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뭐 어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네. 그 밑에 댓글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스미스 팡님 많이 되셨나요? 아,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다 이렇게 같은 이제 라운드로 이제 넘어갈 때 웬만하면 같이 시작하거나 혹은 이제 뭐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7차전 대 수입 경기이기 때문에 아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종종 있는 일은 아닌데 뭐 좀 독특하게 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웬만하면 이제 다음 라운드 넘어갈 때 같이 시작을 시작하는. 네, 웬만하면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되게 유동적인 네, 그런 뭐 서부 동부 결과가 서로 상관은 없으니까 아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이제 너무 두 팀 간에 그러니까 두 시리즈 간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을 때는 조금씩 앞당겨서 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강원도 호랭님께서는 조놀의 3점으로 찢어진 가슴을 다음 방송에서 보스턴 인 세븐 리뷰로 힐링하고 싶다고. 이따가 강원도 호랭이 분께서 저희 그 샤이 보스턴이시잖아요. 네. 아, 그렇죠. 매주 2시간 긍정의 기운을 주시는 오네어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다음 댓글입니다. 쓰나미나님. 굉장히 긴 댓글입니다. 네. 첫 댓글이시고 NBA 입문한 지 2년이 채 안 되셨는데 국딩 시절 이제 나이가 유추가 가능하죠. 그렇죠. 초딩이 아닌 국딩. 그렇죠. 신주단지 모시듯 모았던 NBA 카드를 아, 보이스카우트 6학년 형한테 삥 뜯긴 이후 NBA를 끊었다가 20년이 지난 후 다시 보려고 하니 너무나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을 1회부터 정주행하셔가지고 드디어 걸음마 수준을 네, 그러셨구나. 벗어났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보이스카웃이 웃기다. 네. 뒷뜰량 스타일로. 준비죠 준비. 근데 요 정도 연세면은 제 기준에 봤을 때는 그때 카드가 이제 뭐 엠퍼니아도이나 그랜트힐, 뭐 샤키로니 그렇죠. MJ에 이제 복귀했던 뭐 그런 정도의 카드들이 유행했죠. 어퍼덱 이런 또 회사에서. 네. 어퍼대 파이니스트. 저도 탑스 뭐 이런 저도 거. 보이스카우트에서 준비. 삥 뜯겼어요. 저도 보이스카우트 준비. 네, 근데 저는 삥을 뜯었죠. 저는 보이스카우트 하면 핫도그밖에 기억이 안 나요.
디틀 여행 했잖아. 디틀 아 나는 여행. 우주소년단이었는데. 캠프에서 구워 먹잖아요 그때 막. 아람단은 없으셨나요? 아람단 기억이 안 그때 돼. 4대가 있었어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RCY, 아람단. 아니에요 우주소년단. 우주소년단도 있었어요? 네 국가에서 뽑아준. 여기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세대 교차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주소년단은 별로 못 나갔던 걸로 기억나요. 네. 자, 댓글 계속 할게요. 예. 정주행을 완료한 후에 댓글을 달리고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연휴에 일주일간 일본에 있는 일본 여자친구를 우와, 보러 여행을 가서 네. 이제 홀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정주행 완료하셨고 저희와 심적으로 많은 친밀감을 야.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일본 여자친구분은 교토에 거주하시고 2달에 한 번씩 각자의 나라로 여행을 가서 결국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이인데 네. 이 여자친구분이 NBA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오, 네네네. 항상 NBA 공부 좀 하라고 자주 혼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방송 다 들으시고 좀 이렇게 칭찬도 받으시고 하셨다고.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질문하신 계기는 골스와 커리인데 사실 이런 슈퍼스타와 슈퍼팀의 순기능이 새로운 팬들을 모은다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시고 어쨌든 덕분에 즐거운 취미생활 영원히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매번 감사드린다고 네. 사연과 함께 또 네. 자주 놀러 오셔서 저희랑 한번 소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댓글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 후기 모음 댓글입니다. 팀덩컨 덤버 21님은 경기 시작 전에 이제 시작입니다. 경기 후에는 오늘의 승자는 파출리아네 라고 예. 야수장이님은 본인의 집에서 TV로 시청하시는 그 인증샷을 예, 올려주셨고 집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아. 양팀의 게임 운영 스피드, 질식 수비 너무 엄청나다고 가야이님 우리 어쩌죠? 라고 괜찮아요. 네, 뭐 어쨌든 네, 그러면서 1만 원 후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서관 구기자님은 레너드 부상을 보니 잠이 달아나네요. 시리즈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 제플리카님은 골스의 그 1차전 승리 찝찝하면서도 마냥 좋지만은 느낌이다. 고의는 아니라고 믿지만 파출리아의 더티성 플레이 골스 팬인 본인이 봐도 좀 심하다 싶은 홈골까지 네, 레너드가 정상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네, 의견 주셨습니다. 엄마드로자님은 레너드가 부상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의 사진 네, 올려주셨고 하늘은 골스와 클리블랜드 경기를 원하는군요 라고 달아주셨고 아이스티님께서는 잠을 설치다 우연히 라이브를 보게 되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안 자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고 숨은 주역이 파출리아인가 레너드 부상의 빌미를 제공하고 알드리즈 가솔 조합을 그나마 좀 준수하게 잘 막았다라는 의견을 네, 또 주셨습니다. 스미스팡님은 경기를 요약하자면 파출부가 가와이를 치워버린 안타까울 뿐이다. 계속 이제 댓글에서도 언급되지만 네. 뭐 이따 우리 따로 얘기하겠지만 네. 정말 제일 큰 이슈는 파출리아의 그렇죠. 파울하면서 사실은 이제 발을 투 스텝을 밟는 어떤 고의적인 어떤 행동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액션 때문에 카와이 레너드가 사실은 그 착지할 때 발목이 돌아가면서 네.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 뭐 여러 번 댓글 언급해 주셨지만 뭐 이번 주에 가장 핫하고 그렇죠. 그 뒤에 반응들 설전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난리가 났죠 아주. 네. 네. 무표정 에이스님께서는 이제 너무 아쉬움에 레너드 기록을 또 올려주셨고 디인다님께서도 그 그린의 행동과 파출리의 행동으로 골스팀 전체가 욕먹는 상황이 유독 골스에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 카와이가 무사히 귀환하길 네. 또 바라시고 지하철 엄청 맥기님께서는 또 가와이의 복귀를 기원하셨고 맥기 아니고 각기님께서도 레너드 부상 이후에 그 에이스의 빈자리를 채우기가 참 힘들었다. 예. 그다음에 세컨 실업자님께서는 파출리아 때문에 세난 팬도 아니지만 풀업 볼맛이 확 떨어졌다 등등의 이제 이런 예. 댓글의 대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소식 관련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거리고 그렇죠. 가장 큰 논란이 될 만한 지금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뭐 이따 다시 얘기할까요? 네. 아니면- 네, 한번- 이따 얘기하시죠. 네. 네, 이따 프로 얘기하는 시간에 아, 또 입이 저희 근질근질하네요. 의견도- 네. 네. 자, 다음 댓글입니다. 김버님님. 네. 산왕의 킥아웃 패스 시 수비 집중력을 굉장히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주변에 NBA 시청하는 친구가 없어서 노아가 유일한 NBA 소통창이라고. 예. 이번 주도 힘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여신 박누리 쏴앙님. 오랜만에 또 댓글. 네. 성실한 주인장님. 이와카를 보면 왠지 애잔한 가장 많이 수고하시는 자유인님.
극한 꿀보이스 부럽다고. 진짜 꿀보이스 아닌데. 꿀보이스 맞아요. 꿀 보이스 맞아요. 달콤하죠. 달콤해요. LA의 주인 호주인님, 깨알 NBA 지식과 한국 농구 때의 뮤트. 음소거죠. 예. 말할 가치가 없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피콜로가 생각나는 나메크이님, 새 정권에서 고용불안은 피부색이 달라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이제 옵니다라고. 이민자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너무 카와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모찌하는 카와이 가야이님. 제가 카와이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네. 덕분에 르브론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파이널 정말 감동이었고 출신으로 따지자면 저도 가야국 출신이라고. 경상도 저는 뭐 사실 고향은 아니지만 서울이지만 그래도 네, 그리고 대체로 건조하고 메마른 느낌의 학도. 네, 너무 네. 그립다고 얼른 들어오라고. 저희 각각의 캐릭터가 살아있으면서 마치 무도를 보는 느낌이라고. 감사합니다. 무도라니요. 좋네요. 네. 영광입니다. 네, 후원금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네, 아이고. 네, 그런 말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이그. 네. 자, 다음 댓글은 수동 봉고신이었님. 어이그. 네, 어이그. 저희 아니, 이번 주에 자자 파출리아 다음으로 가장 이슈가 되셔가지고 저희가 좀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이그. 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팟캐 멤버들, 저희 멤버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명 한 명 또 친절하게 써주셨고, 네. 파출리아의 파울로 인한 카와의 부상 관련해서 이제 고의성이 없었다는 쪽의 의견을 네. 주로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감정 표현이 좀 격하셔서 네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생략하기로 했고요. 네. 댓글은 너무 환영하는데 그 반말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그쵸.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내 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존대하면서 글을 쓰는 문화가 저희 게시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오,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네. 조국 민정수석 같았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저도 조금 더 합리적인 르브론 팬이 좀 돼야겠다. 아니야. 네. 저 약간 지금 약간 네, 일단 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댓글 항상 네. 환영합니다. 네. 자, 다음 댓글은 보스턴의 컴파 진출 관련 댓글. 네. 네. 스미스팡님이 축하합니다. 남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올리닉의 신데렐라 진짜 급 나는 활약.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아니, 올리닉이 오늘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끝나고 저기 그 뭐지? 아. 그 모리 저기 갑자기 이름 생각나. 누구요? 모리스. 누구야? 마키프 모리스가 다 네.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그는 휴지 디퍼런스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휴지. 예리우스 생각나네. 레리우즈. 갑자기 맞나요? 홈이 왜 홈인지 보여주는 시리즈였다라고 그렇죠. 평가하셨고 진짜. 이제 앞으로 가야님과 나미크이님의 대결 구도가 뭘 형성이 대열입니까? 됐습니다. 그냥 배워야지 한 수. 아유 별말씀은요. 신라호텔님께서는 주인장님이 워싱턴인 6를 얘기하셨는데 역시 농구계의 펠레다. 주펠레. 요거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릴게요. 그동안 어떻게 예측하셨고 틀렸나 과정 이런 건 아주 괜찮은 식견이 있으신데 네. 네. 아쉽네요. 네. 매력이 있네요. 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꽃남자 어빙님. 네. 클리브랜드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클리브랜드의 본사를 두고 있는 굿이어 타이어와 클리브랜드가 파트너십을 맺고 다음 시즌 캐벌리어스 유니폼의 굿이어 타이어의 날개 로고가 부착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클리브랜드 새 소식이네. 네, 떨어졌나요 클리브랜드? 네, 스폰서십 감사합니다 굿이어 회사님. 일단 그 예상 이미지에는 글자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그죠? 생각을 하신다고 네. 합니다. 네. 보셨나요 혹시? 봤죠. 네 신발에 이렇게 뒤에 날개 있는 로고로. 네, 근데 참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엔. 네. 깔끔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자, 다음 댓글은 제플리카님 폭 감독의 인터뷰 관련해서 이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팀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말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그렇죠. 그런 인터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절대로 그냥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하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얘기하는 모습은 과거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거친 수비수들을 옹호했던 발언들을 이제 비추어 볼 때 약간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의견을 네. 주셨네요. 마이스트로 CP3님께서도 포베 인터뷰와 관련해서 폭 감독의 인터뷰 관련해서 카와이 본인이 고의가 아니었다 발언 이후에 나온 인터뷰인 만큼 이게 이제 앞으로 시리즈에서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담은 인터뷰가 아닌가라는 의견 주셨고요. 보스턴의 승리 나미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위긴스와 친구들님들.
랜섬웨어 조심하세요. 같은 이게 식구 같아요 우리끼리. 아 좋네요. 네. 네, 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저희 나라에 뭐 그렇게 우리나라는 뭐 아직 큰 피해는 뭐 네. CGV에서 조금 피해가 있다라고 하고. 네. 다음 댓글은 조서방 구기자님. 저희 노아의 게시판이 NBA 매니아 다음으로 활발한 NBA 커뮤니티군요. 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네. 야수장이님께서는 보스턴과 클리블랜드의 컨퍼런스 파이널 기대합니다.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 펼치기를. 네. 마포대교원 문어전님께서는 보스턴의 컨퍼런스 파이널 예상보다 성적이 잘 나와서 더 기쁘다고. 맞아요. 성적이 더 잘. 네. 클리블랜드 상대로 힘들겠지만 절대 지더라도 쫀쫀하고 끈질긴 모습을 기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 워싱턴이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 특히 주전과 벤치 실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브래들리 빌과 그 존 월이 이번에 좀 한번 또 스텝업해서 내년과 내후년이 더 기대가 된다고. 그럼요. 네. 멋진 피자에게 박수를. 멋있다.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방송에 이 구역의 최장로는 남이크인이라는 걸 인지시켜 주시길 그렇죠. 기대하신다고 합니다. 덴데가 아니었습니다. 네. 남아케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미스팡님이 3만 원을 후원. 아니 게시판 네. 관리가 모자라서 지금 후원까지. 아, 이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후원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네. 감사하게. 요즘 감사합니다. 그 좀 후원금이 굉장히 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할 맞아요. 만큼 좀 많이 모이고 기대를 있어서. 전혀 우리는 사실 하는 건 아니었는데 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참. 네. 주인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안 그래도 최근에 좀 갑자기 후원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좀 저희끼리 이제 많은 생각 얘기들을 그쵸. 했었었는데 네.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거를 저희가 또 다르게 사랑으로 좀 전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좀 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데 좀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저희가 좀 일정 금액이 되면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이나 이런 뭐 실행이 진행이 되면 결과는 또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러분의 사랑을 또 그쵸. 모아서 네. 더 다른 곳에 또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네. 좀 알아보고 있으니까 진행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고기나 먹죠 그냥. 근데 또 막상 또 회식 때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왜냐하면 저희가 커피 먹으라고 주시고 했는데 또 막상 커피 또 그냥 우리끼리 그쵸, 먹고 우리끼리 뭐 저 회식도 장난, 우리끼리 하고 또 하다 그쵸. 보니까 네. 그냥 이왕 저희에게 사랑 주신 거 네. 저희가 더 큰 사랑으로 네. 또 좀 그렇죠. 하면 좋지 않을까. 기부하는 걸로. 네. 네. 저희 방송은 뭐 수익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서 그쵸. 네. 저희 네. 홍보에 쓰는 게 더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네. 그건 더 좋잖아요. 좋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즌 끝날 때 한번 그래서 어떻게 뭐 했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 저 자료실에 팟빵 자료실에 한번 올려서 한번 그럼 공유하는 것도 그 가야인 두상 이후에 두 번째 두 번째 그렇죠. 거기 제 두상이군요. 네. 저 진짜 좀 그렇게 생겼어요. 네, 보셔도 됩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댓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코너 플레이오프 소식입니다. 네. 제가 계속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전 자유주제가 좀 그립네요. 자 이제 곧 돌아옵니다. 네, 빨리 컨퍼런스 파이널로 들어와서 끝이 뭐 자유주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플레이오프 2라운드 네. 동부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과 워싱턴의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아, 네.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보스턴이 승리를 했죠. 그렇죠. 뭐 가장 회자가 많이 됐던 경기는 아무래도 6차전. 6차전. 그렇죠. 네. 어떠셨나요? 7차전이 더 될 거예요. 아. 근데 6차전은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네. 마지막이 너무 재밌었고. 아까도 그 언급하셨지만 그 조놀의 3점은 그게 첫 3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통틀어서 조놀이 막판에 그렇게 넣는 게 게임 위닝 3점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날 그 조널이 원래는 아마도 크러치를 거의 돌파나 아니면은 미들레인지 게임으로 할 건데 갑자기 풀어 3점을 쏠 거라는 거는 아마 에버리 브래들리도 예상을 못했을 그렇죠. 대안이어서 좋은 대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이제 스티븐스 감독이 왜 에이브리 브래들리를 조널한테 붙였냐면 그 조널이 당연히 이제 페네테이션 그러니까 돌파를 할 줄 알고 어쨌든 보스턴의 수비 제일 잘하는
브래들리를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땡겨서 올라갈 줄은 이제 그걸 예측을 못했던 거죠. 저도 사실 그 뭐 다생 중에 보셨겠지만 그 퓨어 포인트 가드랑 듀얼 포인트 가드의 사실은 수비수로서의 그 힘든 점, 그 짧은 시간에 그 본능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는 조널의 극명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우선은 뭐 말씀하신 대로 조널한테는 제가 볼 때 서너 가지 이상의 사실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짧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최고의 수비수인 브래들리가 붙더라도 역시 거기서 풀업 3점을 때려버리니까 뭐 거의 물론 이제 끝에 이제 시간이 조금 이상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호퍼드의 사실은 역전 슛과 상관없이 네, 그죠? 예. 너는 뽀록이다 느낌으로 내가 여기 왕이야 이 느낌으로 네, 저는 미쳤어요 진짜. 예. 네. 사실 경기력은 별로였던 경기인데 네. 조널이 참 대단한 마지막에 그 6차전에서 저는 이제 소소하게 마지막 이제 그 호포드가 넣기 전 네. 바로 저는 아톰이 3점을 넣고 그 다음 이제 그렇죠. 브래들리를 넣고 그 다음에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왼쪽 사이드에서 이제 2점 슛을 넣을 때 그 과정이 그것도 이제 타임아웃 이후에 바로 이제 스미스 감독의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작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호포드의 역할이었었어요. 끝까지 이제 스크린을 걸고 그 두 번째 스크린을 걸고 밀어내는데 그걸 밀어내 주면서 수비가 그렇죠. 그쪽에 이제 브래들리가 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소소한 것들이 와. 그걸 보고 좀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마지막 1분 그 과정에서도 정말 그 IT와 이제 그 마커스 마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할 땐 IT, 수비할 땐 마커스 마트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아이 선수 정말 그 뭔가 모든 사소한 디테일이 뭔가 정말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렇죠. 받아서 네. 정말 대단히 느꼈는데 그 와중에 그런 걸 다 짓밟아 버린 게 이제 진짜. 조널의 그 평소보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뒤에 섰죠. 그렇죠. 아예 네. 브래들리가 대응하기 그렇죠. 그 반응이 나오기 직전에 그냥 아예 먼저 쏴버린 리듬 타기 전에 그냥 쏴버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브래들리는 이제 돌파를 예상을 하고 이제 약간 뒤로 빠져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바로 올라갔죠. 그렇죠. 왜냐면 그 결에는 주로 버리거든요. 조널이 그렇죠. 쏠 때는. 네. 커리를 제외하면 다 버리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워싱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기본적으로는 사실 브래들리 잘하긴 했죠. 근데 이제 3점 슛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8개에서 하나 집어넣는데 그 하나가 굉장히 임팩트했어요. 저 빅샷이었죠. 네, 그죠. 마지막 순간에 넣었는데 저는 그 브래들리 빌 자체를 보면 참 정말 괜찮은 그 공격수로 느낀 거는 참 클러치 상황에서 강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또 뭐 부상도 시달리고 조금 클러치 흔들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때는 7차전도 사실 굉장히 잘해줬고 맞아요. 특히 조널의 3점슛 전에 팀원들이 그렇게 쭉 올라왔던 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은 그 경기만 바라보면은 이 쿼터까지만 해도 경기 이름이 조금 보스턴 쪽으로 기울었었을 때 3, 4쿼터 때 조널이 조금 더 1, 2쿼터보다 분발을 해줄 때 그 리듬을 찾는 베이스가 브래들리 계속 미들 게임을 통해서 계속 점수를 쫓아가주면서 보스턴과 격차가 멀어지지 않게 잡아줬던 것이 조널이 다시 리듬이 살아났고 4쿼터에서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미들레인지에서 항상 정확한 슈팅으로 사실은 필드골만 보면은 50%가 정도 되는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면서 저는 브래들리 상당히 좋게 그렇죠. 봤습니다. 네. 아주 잘해줬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유리 몸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6차전 때를 보면서 7차전 워싱턴 또 이걸 해냈어요. 왜냐하면 그 인사이드를 지배하는 팀이 항상 승리를 했었었는데 맞아. 그날 경기에 보였던 고타시나 모리스에 보였던 인사이드 파이팅은 7차전도 이 골을 뭐 크게 에너지가 변하지 않겠다는데 7차전에 한 명이 에너지를 바꿔갖고 황당했죠. 그렇죠. 네. 올리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올도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골들. 네. 그러니까 이제 7차전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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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면 저기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변곡점 포인트가 한 두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당연히 뭐 좀 토마스는 뭐 이제 기본값으로 두고 그다음에 거기서 3점 썼던 거지만 이제 올리닉이 이제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 26점을 그렇죠. 넣었어요. 그렇죠. 커리어인데 그 와중에 그 4쿼터에만 11점을 몰아넣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뭔가 뭐 폼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예전에 레리버드를 빙의한 듯한 그리고 오늘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홈 팬들의 그 엄청난 함성이 이제 아마 또 그 워싱턴을 또 누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리닉이 지금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 기록이 14득점이었죠. 그렇죠. 그걸 지금 무려 12득점 이상으로 지금 갱신을 한 건데 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7차전에 저기 벤치 멤버 스코링이 48대 5인데 그렇죠. 근데
거기 중에 올리닉이 후보였으니까 그렇죠. 26점을 넣은 거죠. 저는 거기서 덧붙여서 보스턴 셀틱스가 감동적이었던 거는 사실은 그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 레너드 다친 이후에 그 이따 얘기했지만 알드리지가 굉장히 잘해줬고 보스턴도 이번에는 IT가 그 이제 아이제 토마스의 사실은 그 더블팀 수비 이상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IT는 피지컬에서 사실 벗겨내기 어려웠죠. 그 월빌 듀오가 사실 맡고 있는데 좀 어려웠는데 정말 그럴 때 팀의 그 에이스가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우리 다른 팀원들이 뭘 해줘야 되나 그걸 정말 명확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득점도 근데 하고. 사실은 이 첫 차전을 보면 두 팀 다 할 걸 다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워싱턴은 높이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 강인함과 속공으로 득점을 하는 것을 자기들 특징을 무조건 살렸고 그리고 뭐 이제 그 보스턴도 자기 자신만의 색깔로 쫓아왔던 걸 둘 다 보일 건 보여줬는데 올리닉이 변수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예전에 가연님께서도 얘기하신 그 풀업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의 싸움이다라는 것도 했지만 요 7차전만큼은 벤치 멤버로의 싸움이 이겼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월하고 빌이 46분인가 45분 둘 다 그렇게 뛰었고 그 나중에 이제 브룩스 감독도 뺄 수가 없었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지쳤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들을 지치게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지치게 만든 수비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승리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 워싱턴은 아마 그 기록 보니까 79년 이후에 어쨌든 동부 파이널까지 올라간 적이 없다. 뭐 그런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그 4대 스포츠 통틀어서 이제 그 컨퍼런스 파이널에 가지 못한 제일 오래된 기록을 이제 가지고 있는 클리퍼스거든요. 클리퍼스가 이제 46년 동안 지금 한 번도 못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컨퍼런스 파이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을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직은 결국 그렇죠. 36년 동안 못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그 원하면 70년대에 한번 우승한 다음에 이제 그렇죠. 블리츠 시절에. 근데 스캐퍼스 감독은 그 지금 방금 말했던 월비를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건 주전 라인업 생산력이 워낙 벤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마지막 7차전에는 뭐 승부수를 던졌어야 했기 전력을 때문에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워싱턴의 시즌이 이로써 끝이 났네요. 네, 그렇죠. 워싱턴 올 시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브래들리 빌 얘기를 했었지만 그 빌이 정말 처음으로 좀 큰 무대에서 플레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즌 그 오프 시즌 때 이제 그 엄청나게 거대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특히 이제 새로운 CBA의 영향으로 거의 존월 대비 거의 2배 받는 가까운 지금 소름 끼치는 돈을 받고 있는데 정작 뭐 어떤 플레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하는 이슈는 사실 굉장히 거의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제 이번 시즌 또 이제 존월이 뭔가 더 리더로서 이제 특히 포인트 가드로서 한번 더 주목을 받게 되면서 조용조용히 가다가 그래도 마지막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는 뭔가 클러치 타임이라든지 이럴 때 뭔가 본인의 주가를 정말 다시 한번 올린 것 같아서 존월과 함께 브래들리는 정말 항상 뭔가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포텐셜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항상 이렇게 들게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시리즈 통해서는 다음 시즌에 한 번 더 성장을 하면은 다시 한번 정말 컨퍼런스 파이널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정말 원투 이런 그 백코트로서 그런 좀 잠재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대하게 만드는 좀 그런 시즌이 아니나 생각이 드네요. 그 특히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올 시즌 초반에 스타트에 안 좋았죠. 일단 스카포스의 새로운 체제가 그 약간의 적응을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나 명장답게 올해 참 저는 그리고 사실은 그 코치 오브 더 이어도 초반에는 저는 스카프로스 좀 밀었었어요. 한창 상승세로 올라갔을 때 왜냐하면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뭐 전력 보강 없이 정말 그냥 순수하게 승수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선수들 스텝업도 당연히 있지만 스카프로스의 명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벤치를 정말 많이 보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벤치가 너무 빈약하죠. 부족해요. 물론 이제 보그다노비치라는 이제 걸출한 득점원을 식스맨으로 영입을 했지만 그 보그다노비치를 제외하면은 정말 뭐 7차전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안 뛴 것, 그러니까 거의 이제 출전 안 시킨 것도 있긴 하지만 출전 안 시켰다는 그만큼 이제 뭔가 감독 입장에서도 뭔가 본인의 전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벤치 선수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신뢰가 잘 안 가는. 네. 보그다노비치는 정말 그 브루클린 시절부터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원디멘셔널한 이제 스코어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그나마 뛰었던 게 이제 마이미 정도인데 마이미도 이제 이번 시즌 계속 이제 부상에 시달리다가 겨우 이제 시즌 막판에 합류를 한 거고 그 외에 뭐 켈리 우브라드라든지 그 뭐 제이슨 스미스라든지 정말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한 거잖아요. 제닝스까지 좀 그렇죠. 아쉽죠. 네, 그렇죠. 제닝스까지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이 되면은 그러니까 브래들리 빌과 그 존 월이 플레이오프에서도 뭔가 좀 10분 이상으로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면은 워싱턴도 충분히 다음 시즌에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지 않나. 심지어 오늘 보그나노비치만
벤치 멤버 중에서 득점을 그쵸. 5점 했고 근데 벤치 전체 득점이 5득점이었죠. 네. 감기 걸렸잖아요 또. 네. 몸이 안 근데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호수인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는 내년에 워싱턴이 잡아야 될 선수가 잡아야 되는 선수가 아니라 월비를 기본으로 가는데 저는 오토포토 주니어의 성장된 오토포토 주니어를 꼭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월비랑 원투펀치와 골밑에서 고탁과 모리스 가운데서 꾸준일이나 꾸준히 효율성이나 효율성을 주전 라인업 멤버에서 잘 수행해준 게 오토포토 주니어인데 사실 워싱턴의 큰 성적의 성장은 어찌 보면 오토보다 성장과 같이 그렇죠. 교류를 같이 한다. 올라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제한적 FA가 FA이기 때문에 워싱턴이 좀 오토부터 주니어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한 잡는 것도 포인트가 중요한 되겠네요. 포인트일 것 같다. 네. 브래전 제가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일까요? 좀 브래들리 빌의 사실 아까 뭐 호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자기 이제 진가를 보여주면서 그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뜩이나 가드 뎁스가 엄청난 NBA에 올스타 또 한 명 추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제 요번 그 플레이오프 때 보여준 퍼포먼스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올스타 중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빛나는 활약이었는데 그렇죠.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부상만 없다면 그렇죠. 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이었잖아요. 그때 카이리 어빙이랑 디온 웨이터스가 이제 맞죠. 최고의 백코트를 했을 때 이제 조던과 브래들리가 맞장구 치고 결론 결국 답은 이제 커리랑 이제 탐스턴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렇죠. 둘 다 아닌 걸로. 니네 다 아니야. 막 이 이렇게 정도의 퍼포먼스라면 충분히 내년에도 충분히 이슈가 가능하죠. 될 만하죠. 네네. 그리고 조널은 올 시즌에 조금 더 원스텝 성장했다. 맞아. 네. 조너는 이제 슈퍼스타의 그렇죠. 살짝 냄새가 네. 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약간 라울이랑 다르다. 느낌이 어디서 지금 라우리를 달라. 화나려 그러는데 지금. 라울이 앞에는 큰 벽이 있네요. 그렇죠. 네. 필라델피아 가면 되지 뭐. 네. 네, 루머랍니다. 루머. 참고로.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워싱턴의 시즌 한번 정리해봤는데 네. 확실히 그 다음 시즌이 기대돼요. 그 다음 시즌이 정말 기대가 기대돼요. 되네요. 다만 벤치를 정말 적극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농구를 이제 갓보신 분이라면은 한번 팬으로 응원할만 하죠. 생각해 볼, 그러니까 팬으로 이 구단을 바라보기 좋은 구단이 오늘 말이 왜 이럴까요? 항상 그래. 아주 놀랍진 않은데요. 네. 저지도 정말 이쁘죠 이 팀이. 네. 그렇죠. 우리 아주- 주인장님이 좋아하시는. 네. 플레이오프 저지를 구하고 싶은데 네. 너무 못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하기가 어렵나요? 안 나왔구나.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할지 그러니까 미국도 알아보고 있는데 네. 잘 못 구해줘갖고 제가 내년 워싱턴으로 가서 한번. 한번 가시죠. 근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누가 워싱턴을 주인장님 모시고 가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아니요 저는 시키겠죠. 사갖고 와라. 이게 LA는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한데 워싱턴을 농구 보러 가는 거는 워싱턴이랑 보스턴 이거는- 가까우면 저랑 같이 가시면 곧 워싱턴 갈 사람은 제가 볼 때 대통령밖에 없지 않나요? 대통령이랑 이제 우리 저 쉽지 호수님. 않아요. 네. 자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부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휴스턴의 컨퍼런스 파이널 네. 2라운드. 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뭐 켈리 올리닉이라든지 자자파출리아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지만 사실 이번 주에 제일 뭐 말이 많았던 건 제임스 하든이었죠. 하든이죠. 네. 정말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까였을 것 같은데 진짜 국적을 하고 정말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하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하세요. 수많은 미국과 이제 뭐 기타 등등의 언론을 얘기 들어보니까 더 이상 미안해서 깔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거의 가루가 돼서 미세먼지보다 안 만드는 가루가 돼서 보이질 않아요 하든이 지금. 네. 나는 하든이 무슨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까야 돼 사람들이. 네. 그냥 농구를 좀 못한 건데 돈 좀 많이 받고 못한 건데 뭘 그래요. 네. 네. 그만큼 이제 하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네. 일단 이 시리즈는 2승 2패로 팽팽히 맞서다가 5차전이 결정적인 그렇죠. 어떤 승부처였습니다. 연장 접전 끝에 휴스턴이 이제 지면서 그 다음 그 경기는 뭐 갑이지 그렇죠. 까나버리는. 네. 그쵸. 그 5차전은 뭐니 해도 카와이 레너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왔다. 볼을 그쵸. 승리를 가져왔다. 그렇죠. 중간부터 이제 안 뛰게 됐으니까. 네. 사실은 그 제임스 하든이 그날 이겼다면 굉장히 뭐 아주 찬사까지는 아니지만 연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찬사를 충분히 받을 만했죠. 그렇죠. 트리플 더블도 하고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문제는 지노빌리의 가져와 블럭을 당한 이후에 그 뒤에 행동들이 정말 농수수 맞나? 야 임마! 이거 있잖아요. 휴스턴 팬들 입장에서 5차전에서도 이제 마지막 특히 오버타임 연장전 갔을 그렇죠. 때는 퍼포먼스 좀 많이 아쉬웠죠. 그렇죠. 뭔가
뭔가 정말 아이소 농구가 다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네, 턴오버도 정말 많이 실행했고 네. 그리고 사실 7차전에서는 필드골이 한 18%니까 정말 18이었죠. 18남. 6차전. 6차전. 마지막 경기였죠. 7차전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그 저기 네. 그 지노빌리 1인의 블럭은 막 저기 뭐 이렇게 캡처 합성돼 갖고 막 그렇죠. 여러 가지 매매라고 하죠. 막 돌더라고 막 돌아. 정말 수많은 짤들이 돌아요. 왕우 시노블리 그 영상 보면 그런 블락이 꽤 많더라고요. 그쵸. 뒤에서 걷어가는 블락이. 예측 블락. 아. 아니, 예전에 별명이 무슨 사이언티스트인가 그랬어요. 네, 언론에서. 맞아요. 왜냐면 네. 뭐 워낙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니까. 맞아요. 아니 뒤에서 그렇게 가져올 줄 누가 알았어. 아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뜰 거라고 떠 있었어요. 네. 올라와. 공중에 있었어요. 올라와. 네. 난 가져갈게. 그쵸. 이렇게. 저는 그 블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카터가 예전에 그 제 작년이었죠. 작년 플레이오프에서 그 댈러스에서 있었을 때 그쵸. 그 이제 2001년도 플레이오프 때 놓친 그 슛을 다시 만회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노빌리 블락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쵸. 댈러스 때. 2007년도 그렇죠. 이제 댈러스 했을 때 노비츠키 상대로 결정적인 파울을 범하면서 욕 심하게 먹었죠. 그렇죠. 네. 정말 심하게 먹었었는데 그거를 정말 이 블락 하나로 정말 다 날려버린 것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하면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굳이 블락하러 뜨는 바람에 파울을 범하는 게 과거에 자유투를 있었어요. 줬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졌거든요. 근데 정말 그보다 명백한 파울이 없어요. 정말 팔꿈치를 그냥 진짜 싸대기를 갈기듯이 그냥 잘려가지고 이렇게 짝 소리는 이제 네. 그래서 뭐 끝나고 인터뷰 때도 사실은 리스크한 플레이인데 네. 나는 그 찬스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그쵸. 아, 얘기하면서 난 찬스 살렸다. 그쵸. 그때는 못 살렸죠. 그게 바로 많은 진로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야, 역시 짬밥을 똥꼬로 먹지 않는 거야. 시련과 고난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청룡편을 톡 성공을. 들어서 정말 지난 20년 동안 그런 플레이를 포포비치 체제 하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게 정말 많은 진로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그쵸, 천지가는 천재니까. 가랑이를 통과하는 패스를 가장 많이 하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창의적인 네. 플레이를 한 선수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누가 봐도 들고. 왼손잡이고 왼손으로 갈 것 같은 왼쪽으로 가는데 그걸 못 막아요. 알고도. 예전 라마우돔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죠. 예. 알고도 못 막는. 네. 지노빌리가 없었다면 제가 볼 때 그 가드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스텝이 한 두세 개나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유로스텝의 거의 뭐. 그렇죠. 원조죠 거의.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끝나고 또 하드는 자신의 책임감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비난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그 슈퍼스타의 슈퍼스타 이제 대열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슈퍼스타의 자질 중에 하나는 사실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더십. 농구 실력으로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팀원들에 대해서 그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하드는 사실은 농구 실력 제외하면은 요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른 슈퍼스타들에 비해서 많이 좀 반감되는 행동들을 좀 하지 않았나. 반감을 근데 사는. 네.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하든이 지금 계속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실책 부분도 있고. 옛날에 뭐 포틀랜드 1라운드 경기 마지막 때도 솔직히 사라진 모습을 보였었고 한 30% 미만의 필드골을 보였었고 그 LA 클리퍼스 꺾고 올라간 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파이널에서도 어디 갔는지 사라졌었고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이어진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는 리그 3위로서 좀 타이틀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팬들도 생각했는데 마지막 중요한 게 또 한 번 사라졌는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턴오버 6개하고 그보다 적은 슛을 쐈다는 게 전반에 그러니까 사실은 의지가 있나 과연 그럼 마치 과거에 보스턴과 마지막 경기 때 르브론이 슛을 안 쏜 거야 그런 거가 크게 차이 없거든요 사실. 갑자기 깜짝 놀랐네. 제임스 하든이 사실 이번에 대해서 정말 제일 놀라야 되는 이유는 사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수많은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안 좋은 모습도 보이긴 했었지만 오히려 또 이제 작년 시즌만 하더라도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이제 뭐 게임 위너 넣은 적도 있었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6차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 자체가 정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경기 자체에. 그렇죠. 근데 본인이 리더로서 뭔가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물론 이제 뭐 슛 뭐 적게 시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본인의 어떤 애리튜드 자체가 정말 남의 마음이 보듯이. 정말 그 6차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즌 1년 내내 지어놓은 농사가 지금 한 경기 마지막으로 가려고 달아가고 있는 건데 본인이 정말 집중이 하나도 없고 턴오버도 남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가 토론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리더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리더를 따르는 롤플레이들의 어떤 심정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겠어요? 리더가 롤플레이라면 심하네. 근데 제임스 하든은 롤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롤플레이가 아니고 정말 이번 시즌에는 정말 많은 찬사를 받았고 슈퍼스타에 가깝다. 정말 슈퍼스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의 관심을 집중받는 그것도 홈에서 그것도 무려 39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 이제 그 득실차를 기록을 하면서 상대한테 그렇게 팀을 그렇게 너무 어이없게 내주는 걸 보면서 그렇죠.
그 스티븐 A 스미스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제임스 하든이 아니었다. 그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제임스 하든 흉내를 낸 거다. 이거는 어떻게 어떤 숫자나 어떤 수치를든지 갖다 대더라도 그 하든의 어떤 그런 그 패시브한 그런 애티튜드가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더화 중에 더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경기 끝나고 2시간 있다 클럽 가가지고 이제 막 춤추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애티튜드 자체가 정말 정말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정말 제임스 하든이 정말 MVP 후보도 강력하게 MVP 후보도 네. 후보지만 정말 손꼽을 몇 안 되는 슈퍼스타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경기 중요한 경기를 지고 나서 2시간 있다가 백정장을 입고 클럽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멘탈리티가 우리가 항상 제임스 하든의 아쉬움을 찾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작년에는 수비가 아쉽다는 얘기를 했고 뭔가 제임스 하든 얘기하면서 수치나 이 사람이 내는 성적들은 참 높은데 그 사람이 마치 정말 우리가 열광했던 슈퍼스타가 다른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게 아마 그런 멘탈리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6차전에서 패배했지만 존월과 제임스 하든을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탈락을 하더라도 존월은 엄청난 제어의 찬사를 받았거든요. 뭐 위닝샷 때문이라고 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존월의 그 어떤 그런 투쟁심 이런 그렇죠. 부분을 따지면 그렇죠. 저는 솔직히 제임스 하든이 더 욕을 먹을 만한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또 합리적으로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아쉬워요. 최고의 퍼포먼스 보낸 시즌인데 네. 마무리가 거의 진짜 장난하듯이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팀이 올 시즌 감독도 그렇고 그렇죠. 동료들도 그렇고 제임스 하든에게 그렇죠. 그 쭉 리더의 역할을 맡기면서 그렇죠. 끌어온 게 있는데 그 마지막 경기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의 그렇죠. 그런 정말 그냥 이게 스포츠는 역시 결과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 중요하지만 역시 프로는 결과인 게 브래들리 빌도 사실 30 몇 점 이상 넣더라도 계속 슛이 안 나올 때는 경기 내내 사실은 댓글 막 이렇게 보면 막 야유가 쏟아났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탄점슛 한 방으로 역시 또 하나의 슈퍼스타 이제 대열로 가는 올스타 배출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보면은 제임스 하든은 그렇게 잘해놓고 이 마지막에 참 단추가 참 잘못 껴져가지고 그렇죠. 너무 아쉽더라고요. 뭐 경기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는 순간 뭐 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죠. 네. 리더가 특히 그러면 네. 저는 결과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하든이 욕먹는 건 그 과정조차도 그쵸. 마지막 경기에 보였던 과정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정말. 더 욕을 많이 먹은 것 같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열심히 안 했다고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엄청난 압박감에 그 약간 그 체력감 모든 면에서 방전된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네. 진짜 뭐 아니, 하기 태엽은 싫었을까 아니겠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방전 너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때 면에서. 경기 때 쉬고 이제 체력을 모아서 클럽을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슈퍼스타는 본인 어깨에 지어진 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야만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하드는 아쉬웠습니다. 그쵸. 거의 다 왔는데. 네. 그 왕가는 그 무게를 견딜 수 그렇죠. 있는 자만 네. 쓸 수 있어요. 나 이런 멋진 말 하고 싶어. 나이를 똥꼬로 먹는다고 막 이러고 비교되네요.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이번 시리즈 6차전은 그 제임스 하든 그 개인적으로 네. 그 개인 커리어에 가장 임팩트 있는 경기였다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극복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지켜봐야겠지만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제임스 하든에 대한 그 결과적인 평가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교를 하자면은 예전에 코비 브라이언트의 예를 들면은 샤킬 오닐이 떠난 이후에 우승을 하냐 못하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비교를 했었던 것도 그렇죠. 있고 르브론 제임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애미 갔다 클리브랜드 와가지고 우승하는 이제 이런 것처럼 제임스 하든도 뭔가 커리어가 끝나기 전에 이 뭔가 팀을 있어야죠. 이 팀을 뭔가 더 높은 곳으로 본인이 직접 리더로서 슈퍼스타로서 이끌지 못하면은 이 경기에 오명은 평생 갈 것 같아요. 분명 이런 그 극복하는 케이스가 또 슈퍼스타들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정말 진정한 드라마죠. 그렇죠. 네. 올해는 좀 까이고 네. 또 다시 한번 와신 상담해서 네. 네. 이번 시리즈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 게 없기 때문에 특히 근데 막판에 대해서는. 그거를 진짜 보여줄까? 보여주면 뭐 매력적이겠죠. 그렇죠.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렇죠. 그냥 스텝만 좋은 그렇죠. 아이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든에게 조금의 그래도 희망을 걸고 있어서 뭔가 이 사람이 정말 슈퍼스타라는 느낌이 아직 있기 때문에 뭐 그 플레이오프와는 좀 별개로 한 시즌만 놓고 보면은 그 하든의 포인트 가드 전향 그렇죠. 그리고 네. 마이크 덴토니 감독의 어떤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네. 그 공격적인 농구의 어떤 정말 매력. 대단하죠. 예. 그리고 퍼포먼스 감독의 정말 밥은 덴토니 감독이었다. 아, 뭐 어째 다시 한번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좀 한번 약하죠. 폭 예. 감독이 하지만 그 시즌은 또 훌륭했다라고 그렇죠. 또 평가받을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샌안토니오는 이번에 아주 그 단단한 방패보다는 질긴 방패를 가져와서 아주 그 끝까지 휴스턴에 말리지 않고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제 덴토니 감독은 이제 그 샌안토니오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5번의 시리즈가 있었는데 네. 이제 무려 3개의 다른 팀에서 한 거거든요. 처음에 선즈, 그다음에 레이커스, 그쵸. 그다음에 로켓인데 한 번도 샌안토니로 상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시리즈를. 네, 그렇죠. 덴토니는 대놓고 포포비치 감독의 머리 아래 있다. 그렇죠. 발 아래 있다. 거기도 또 벽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컨퍼런스 2라운드, 플레이오프 2라운드 소식은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이 네. 펼쳐지게 드디어. 되었습니다. 네. 이미 한 경기는 또 펼쳐졌죠. 그렇죠. 네. 최고의 또 이슈가 네. 만들어낸 참 저희가 이제 순서가 동부 서부다 보니까 네. 동부 예측을 먼저 해보고 그 네. 서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스턴과 클리브랜드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이 예상이 이제 예측 성사가 됐습니다. 네. 5월 17일 수요일, 그러니까 저희 나라 시간은 목요일 목요일부터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네, 역시 정확하시네요. 보스턴 홈에서. Here we go. 지금 한 10일 정도 쉬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제 가겠죠. 매사추세츠주로 너희를 잡으러 우리가 이거죠. 출정식을 하고 전군 그죠? 열흘 만에 살찐 거 아니야? 근데 그동안 어쨌든 그러면 쉬는 동안 뭐 새로 업데이트된 소식이라니 뭐 좀 그 있으신가요? 구디어 스폰서 제이가 했을 때 골프채널 본다고 했었잖아요. 네, 골프채널 보고. 골프채널 들었겠죠 네. 이제. 근데 저는 일단은 뭐 네. 굳이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전력상으로 클리브랜드가 현재 3대1로 시즌 내내 더 보스턴에 앞선 상황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클리브랜드가 이제 좀 강세라고 많이 순위는 지금 2위라서 홈 어드밴테이지는 지금 내줬지만 일단은 저는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체력적인 문제. 보스턴은 불과 게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 모든 시리즈를 사실 7차전을 치렀다는 거는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체력과 가장 중요한 거. 보스턴의 모든 걸 다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연구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홈 어드밴테이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클리브랜드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네. 클리브랜드는 아주 그냥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막 그 짐에서 막 이렇게 막 춤추는 놀고 영상 있더라고요. 보셨거든요. 네. 정말 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는데 클리브랜드가 그 르브론이 워낙 그런 식으로 운동은 해요. 그렇죠. 이렇게 음악 틀고 놀고 힙합 듣고 뭐 같이 그러긴 하는데 더 부각이 됐죠. 네. 아유, 근데 클리브랜드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게 놀아도 지금 모든 프리뷰가 다 클리브랜드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일단은 보스턴 입장에서는 뭐 네. 전 예상하건대 그 0대4로 깨끗하게 이길 것이다. 수입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신 거 아닌가? 팬 맞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미 오늘 경기에서 우선 너무나 만족을 했고 그쵸. 어떤 과정도 좋았고 이거 왜냐면 재미없어. 뭔가 하드스러운데요, 뭔가. 그래요? 그냥 나는 컴파 만족하고 우선 좀 1차전이 하드의 냄새가 나. 근성이 없죠. 네. 왼손잡이신가? 진짜 싸웠어.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큰 실망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몇 면이 봐도 지금은 조금 당연히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기 그리고 패도 너무 많이 보여줬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조금 많이 그러니까 너무 쉽진 않은 경기들일 것 같고 다만 좀 어떻게 보면 정말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거는 그 홈팬들의 어떻게 보면 좀 그 독한 응원들인데 그거를 분명히 또 근데 클리브랜드도 이제 뭐 르브론 이제 진두지휘 하에 있는 베테랑들도 너무 많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익숙한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이런 근데 애티튜드 이게 전투심을 부리고 싶어도 이게 저쪽 상대가 클리브랜드라고 하면 누가 이런 마음을 안 갖겠어요. 이게 바로 드로잔의 마인드예요. 라우리의 마인드. 이게 바로 토론토의 마인드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수다. 우리 팀에 르브론이 없다. 100불 주겠다. 어떻게 막을지 알려달라. 그래도 많은 샤이 보스턴 팬분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뭐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근데 속마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남해님이 지금 내심 켈리 올리닉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러브 한번 팔도 빼지 않았습니까? 네. 다음에 로지어예요. 보스턴이 그래도 클리브랜드보다 좀 더 나은 점, 좀 관전할 때 좀 참고하고 볼 만한 점들 좀 남은 점은 짚어주시죠. 이제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워싱턴전이랑 그 전에도 계속 보여줬던 것들이 골 밑에서 취약한 것들을 계속 보여줬긴 했으나 이제 어쨌든 좀 어떻게 보면 벌떼 수비 벌떼 수비로 그들을 좀 지치게 좀 할 수 있고 좀 순위를 좀 떨어뜨리는 것들이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그나마 수학인 거는 이제 기존에 너무 토마스한테만 의존을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벤치 멤버들이 좀 살아난 것들, 소위 돌려막기로 그런 것들을 좀 다 좀
못 가진 것들 좀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 그렇게까지 좀 해준다면 좀 박빙을 좀 한번 네.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스턴이 보여줘야 되는 클리브랜드 경기는 저는 워싱턴과 경기에서 5차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이지아 토마스가 패싱을 뿌려주면서 이런 에이브리 브래들리나 마커 스마트로 이어지는 그 약간 패스트 브레이크 포인트를 많이 쌓는 그 모습이 아마 클리브랜드에게 유일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전술이 아닐까. 속공 기반. 예, 네, 왜냐하면은 그렇죠. 뭐 지금 사실은 인사이드에서 지금 그 클리브랜드 버틸 수 있는 선수들 마땅치가 않고 사실은 앞선에서 좀 빠르게 스몰 라인업으로 대응하는 것 그 이외의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스티븐스 감독은 조금 더 작게 움직여서 화력 대 화력으로 붙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클리브랜드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는 르브론이나 어빙이나 어쨌든 스스로가 메이킹할 수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3점으로 킥아웃 해주는 그걸 기본으로 가져가는데 더 작은 라인업으로 승부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호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말씀드렸잖아요. 시즌 처음부터. 네. 아. 네. 근데 그나마 네. 그나마 좀 뭐라 그럴까요? 수입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대변을 드리고 싶으면은 네. 그래도 르브론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래도 윙 디펜더들이 좀 다른 팀에 존재하니까. 대비하면 그렇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뭔가 그래도 르브론의 스윗 스팟을 좀 뺏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브래들리를 붙이고 크러더를 붙이고 그쵸.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그나마 해서 한 경기 정도 한 경기 정도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 이제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뭐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팬으로서는 사실은 저도 당연히 솔직히 수입을 바라고 있지만 저희가 그 팬 입장에 두려운 거는 사실은 뭐 역시나 아이제 토마스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브래들리 빌이랑 존월의 수비랑 지금 현재 클리브랜드의 그렇죠. 어떤 앞선 수비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IT는 확실히 터질 때 터지는 선수고 또 특히 멘탈리티 면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고 가장 중요해 그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 오늘 7차전 임하기 전에 자기가 어제 밤에 봤던 거는 폴 피어스랑 르브론 제임스의 그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맞대결을 봤다고 하면서 이 슈퍼스타가 어떻게 해야 되나 홈에서 이런 모습들 폴 피어스의 당시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IT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막기 쉽지 않죠. 일단 앞선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늘 강화를 해야 되겠고 또 보스턴이 약한 부분 또 인사이드 면에서 저희가 트리스탄 탐슨과 케빈 러브가 얼마나 또 잘 해주느냐 그 부분도 르브론 활약은 저는 어느 정도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그리고 또 같습니다. 아웃포워드가 얼마나 외곽에서 공간을 창출해주냐. 인사이드 창출 말고 외곽에서 이제 아이지에 토마스나 혹은 에버 브래들리의 공간을 얼마나 잘 창출해주냐. 워낙 그쪽에 창출을 잘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그걸 더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보스턴의 승산을 좀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보스턴이 이번 포스트 시즌에 그 3점이 좀 굉장히 들쑥날쑥한 편이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특히 이제 클리브랜드 이번 시즌에 굉장히 보강을 잘했죠. 외곽전들 보강을 잘했는데 맞불 작전을 놓으려면은 그래도 좀 이 선수들이 좀 터져줘야지 그쵸. 되지 않을까. 네. 3점 슛을 뭐 어쨌든 뭐 어떨 때 뭐 19개도 성공시켰다가 그쵸. 뭐 어떨 때는 막 뭐 6개, 그쵸. 7개 그쵸.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만약에 좀 포인트면 3점 슛의 성공률과 3점 슛의 개수가 그쪽이 좀 키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처럼 뭐 마커 스마트나 켈리 올리닉이 막 미친 듯이 하면서 넣어주면 근데 다음 해볼 만하죠. 근데 마커 스마트가 터지는 날은 시즌에 한 번. 근데 저는 갑자기 스마트 생각나는데 그 카이리 어빙이 제일 까다로운 상대가 사실 스마트예요. 오히려 에이브리 브래들리 같은 정통 수비수들한테는 물론 이제 쉽지 않게 그때 보셨지만 잘 안 뚫리긴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또 킬러 분능 나오면 만만치 않은데 스마트처럼 6턴 방어로 막는 수비수한테 카이리 어빙이 살짝 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응원해서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보스턴의 그 대단한 그 어떻게 보면 그 수비 또 에너지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제가 이래놓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들의 비웃음을 살지. 저 혼자 그러면 4대1 예상한 건가요? 저는 2경기는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4대2 정도로. 4대2 정도로. 바램은 그런데 쉬운 경기는 아닐 것 같은데 저게. 저의 바램을 담아서 저는 수입하겠습니다. 네. 넌 예측하지 마. 빨리. 이거 어제 좀 제발 부탁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저도 뭐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람이고요. 네, 네. 지난번에 뭐 그 셀틱스 특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러니까 올 시즌 우선 정규 시즌 성적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뜻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이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2라운드까지 왔던 거 워싱턴한테도 막 당연히 질 거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올라온 것도 우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그러면 할 게 없어요. 너무 이윤패가 있죠.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또 내년에 또 1차 1픽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뭐 좀 어제 여기까지 온 거 우선
현재까지는 만족합니다. 그게 정말 소름이죠. 네. 동부 1위 팀이 내년 1위를 가져가고 지금 이왕 이렇게 되는 거 론조 가져가시죠. 네, 초록볼 가져가시죠. 네. 방출하고 이제 레이커스 웨이브 조항 해가지고 데려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시나리오 좋네요. JSTV 프란시스가 되는데. 저희 예상은 좀 심심하지만 실제로 그 시리즈는 좀 치열하게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발 그랬으면 근데 좋겠어요. 정말 하고 동부가 너무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워싱턴을 응원하는데 그래야 내년에도 다시 한번 붙지. 재밌으려면은 또 보스턴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전 재밌어요. 난 제일 좋은 게 가비지야. 클리브랜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결국 다윗이 이겼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기대를 하죠. 그리고 네. 자유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이자 넌 다윗이야. 그렇죠. 다윗이 또 다윗이야.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 서부 불안해지네요. 컨퍼런스 파이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이 펼쳐졌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소름 끼치는 스탯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60승을 한 정규 시즌에서 60승을 한 두 팀이 좀 맞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1998년도 그렇죠. 그 불스와 유타 제전 그렇죠.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플레이오프를 통틀어서 맞아. 정말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박빙의 승부가 펼쳐져 정말 재밌는 정말 근데 웃긴 건 아무도 박빙이라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카와이의 부상을 떠나서 아무도 박빙이라 생각 안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정말. 네. 뭐 일단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들어볼까? 그 파출리아의 그 그렇죠. 행동, 뭐 고의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 호수희님 궁금하네요. 네.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요. 정말 많이 받고 정말 많은 피드백들을 받는데 지금 고의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고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고의였던 안 했던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왜냐하면 결과가 똑같잖아요. 결과가 지금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거는 고의냐 아니냐를 할 게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파출리에 대한 정말 심각한 좀 그런 이슈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비난 여론이 더 많죠. 장난 아니죠. 압도적으로. 그렇죠.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고의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스텝이 두 번. 그리고 저는 사실 농구를 하는 것도 예전에 좋아해서 발목 이렇게 접질리는 영상을 못 보겠어요. 저는 오히려 다른 잔인한 영상은 그냥 편하게 보는데 내가 아파 막. 그 영상 못 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막 이슈가 되니까 이번에 또 방송을 위해서 제가 또 여러 번 참고 봤는데 사실은 투 스텝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자자 파출리아가 100% 이 사람이 다칠 거다까지 예상 안 했지만 은근히 시도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특히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 세난 팬 입장에서 더 화가 나는데 그렇죠. 일단 그 부상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일단은 아마도 2차전은 출전이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 상황에서 그레고 포비치 감독은 There's no news for 가와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전까지는 일단은 못 나오지 않나. 우선 하지만 뭐 그쵸. 뭐 뼈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MRI가 단순 염자로 스프레인 앵클 나가서 뭐 제가 볼 때 일반 사람이었으면 아마 한 2주에서 3주 이상 되는데 뭐 운동 선수고 워낙 또 스트레치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3차전, 4차전 안에는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인 것 같습니다. 한 4차전 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카와이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한 경기 안에서도 보이는 그런 경기였어요. 특히 샌안토니오가 지난 방송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 정도로 그 사실은 그 한 사람에게 의존도가 컸던 시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팀 덩컨을 포함해서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오히려 그 더 화가 났었을 만했던 것 같아요. 팬이나 또 그 관계자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시리즈 경기 자체로만 돌아가면 첫 번째 1차전 때 보였던 샌안토니오는 저희 개막전 기억나세요? 그렇죠. 개막전 때. 그렇죠. 몇년 워리어스를 박살냈죠. 박살냈죠. 정말 그 박살냈던 그 모습 그대로 보였다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왜 더 비난의 여론이 일어나냐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압승을 할 거라는 대부분의 여론을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개막전처럼 그렇죠. 시리즈 1차전이 뚜껑 열자마자 진짜 완전 발라버리고 있었거든요. 속된 말로 발라버리고 있는데 맞았는데 그냥 에이스 하나가 툭 쓰러지면서 갑자기 역전의 그 기운이 이때다 하면서 이제 훅 넘어오는 게 이게 폭격을 했죠. 네. 가뜩이나 재미없는 이 올해 플레이오프에 단빅마저 그냥 막아버린 느낌이어서 그래서 더더욱 더 그렇죠. 화나는 것 같아요. 팬으로서. 네. 지금 말씀 좀 덧보태자면 사실은 저는 이 경기를 새벽에 봤는데 그 진짜 저는 역시나 사람들이
했듯이 샌안토니오가 설마 그냥 이렇게 무너질까라고 했었죠. 근데 뚜껑 까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쿼터부터 흔히 얘기하는 30대 16으로 그냥 발라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샌안토니오 팬들이 어떤 그동안의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약간 그 은근히 무시당했던 약간 과소평가 받았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비해서 누구야? 네. 뭐 그렇다는데요 지금 어떤 그런 네티즌들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의 어떤 폭발적인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사실 올해 이제 사실은 그렇죠. 레너드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았나 했는데 레너드가 빠지면서 공수 양면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백지화가 되면서 또 하이에나처럼 또 그 자리를 완전히 물어뜯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역전을 당했죠. 포포비치 감독 사실 지도하는 역사상 사실 25점 차에서 역전당했던 적은 이번 게임이 처음이라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티 플레이성의 어떤 그런 선수를 잃으면서 그래서 더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NBA 플레이오프 역사를 통틀어서도 세 번째로 막 그 높았던 데피시트 그래서 이제 역전한 거고 2002년도에 그 유명한 그 이제 포틀랜드 뉴저지와 이제 그렇죠. 보스턴 경기 그게 폴 피어스가 중심으로 이제 보스턴 역전했던 경기 이후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나온 기록이죠. 최다 점수. 사실은 올 시즌에 인디애나 경기 때 클리브랜드 26점 뒤집은 거 빼고 나서는 거의 최고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인디애나가 좀 황당하구나. 다친 것도 아닌데. 네. 뭐 병신이었죠. 아니 나란히 보스턴 인디애나 여기 앉으셔가지고 좀 넋두리 가지고 계시나.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카와이 부상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 반대로 골드스테이트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은 네. 후반전은 정말 그 사람들이 시즌 내내 우려했던 이래서 골드스테이트에서 재수없고 짜증나 이거를 정말 절실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에이스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나 에이스다 다음 주 이제 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3쿼터는 쿼리가 접수하고 4쿼터는 듀란트 없애버리는 이런 느낌. 그렇죠. 그 와중에 클레이 탐슨은 이번 시즌 교통태에서 제일 못한 정말 부진한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기억 못해요. 나머지 이제 슈퍼스타들이 그 공백을 메꿔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우려했던 골든스테이트의 그런 재수없는 모습이 정말 절실히 나왔던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사실 듀란트 이적부터 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더 욕을 먹는 것 같기도 합니다. 커리 듀란트가 합해서 이 경기에 74점이나 넣었는데 네. 특히 이제 카와이 레너드 부상 이후에 그 폭발력이 가슴을 찢어놨죠. 기세의 싸움이 농구에서는 이제 한번 그렇죠. 흐름을 타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13, 4개 포지션인데 사실은 그걸 뒤집었다는 건 뭐. 사실은 그 카이너드가 부상을 떠난 이후에 3점을 한 개도 못 넣었다는 게 좀 그렇죠. 세나니요. 아쉽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래도 조나단 시몬스의 스텝업 그리고 머레이의 나름의 준수한 활약 그렇죠. 이걸 보면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4쿼터 때 아쉬웠던 거는 저는 알드리지였습니다. 사실 진짜 아쉬웠던 거. 그렇죠. 그 사이즈 차이가 나는 지금 현재 사이즈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선수가 왜 페이드 어웨이를 작게 앉아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득점 차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나름의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들이 불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코트 위의 에이스는 알드리지였었는데 알드리지가 거기서 갑자기 페이드웨이 중거리 미들게임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4쿼터 중반에 계속 미들게임을 해가 나가는 게 그때는 오히려 파울을 얻거나 좀 더 인사이드 골밑 쪽으로 달려 들어가서 드레몬드 그린을 밀어내야 되는 그래서 불구하고 사실은 좀 아쉬움이 나고. 네, 페이드웨이로. 근데 반대로 입장에서 보면 드레이먼드 그린은 정말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탑 수준의 이제 최고의 디펜더 중 한 그렇죠, 명이고 탑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포틀랜드 그 직전에 휴스턴 시리즈에서 6차전에서 정말 샌안토니오가 그 알드리지와 가수 높이를 정말 잘 활용했었잖아요. 그때 막았던 선수 생각해 보시면 라이언 앤더스라든지 트레버 아리자노 그렇죠. 심지어 에릭 고든까지 나중에 트일 때가 하는데 그렇게 해서 높이를 살리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죠. 드레이먼드 그린은 정말 뭐 높이 자체는 부족할 수 있을지언정 어떤 힘이나 이런 그래서 그렇죠. 수비력에서는 좀 다른 차원의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당연히 수비력은 드레몬드 그린이 훨씬 더 이전 상대보다 높지만 그래도 알드리지 역할이 페이드웨이를 중거리에 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공격 옵션을 추구하는 게 더 조금 더 파워를 얻는다거나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잘 썼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리고 나서 이제 포포비치 감독의 인터뷰. 네. 그렇죠. 약간 감정이 섞인 그런 그렇죠. 인터뷰였죠. 베리 베리 앵그리. 과거의 동남아요. 과거의 자자 파출리아의 행적을 하나 네. 다 짚으면서 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안 밀리겠다. 그렇죠. 더
강하게 바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결의로 전 더 느꼈거든요. 사실. 뭐 그러겠죠. 네. 근데 그 좀 약간 웃겼던 건 이제 그 데이비드 웨스트를 얘기했죠. 데이비드 웨스트 너 알잖아. 너 자자 어떠니 알잖아 했죠. 그때 데이비드 웨스트가 이제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 모르겠는데요. 골스 입장에서 또 알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팀이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사실 방금 자유인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뭔가 파이팅하자는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완전 반대로 봐요 사실. 헙 감독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도 카와이가 없으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를 냈다 생각을 해요. 좀 이성을 잃어서. 헙 감독이 솔직히 이렇게 타 선수 그렇게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포화해서 보여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감독이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 타이밍에 했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도 답답하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나왔던 것 같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포포비치 감독이 그 시크한 인터뷰라는 감독이 그렇죠. 정말 구차할 정도로 네. take this data 이호처럼 그렇죠. 하나하나 찝어서 Take that for data였죠. 네, 어쨌든 하나하나 찝어서 그렇죠. 패티 밀스 다치게 했었다, 데이비드 웨스트 했었다, 뭐 했다 하나하나 쪼잔하게 찝어가면서 얘기했다는 건 정말 자기 답답하다는 거죠. 그 인터뷰 중에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과실치사 관련한 얘기. 아까 호수님 말씀대로 고이든 말든 그래도 다 감옥 간다 잘못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쟤는 저건 안 되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고의가 아니었든 너는 원래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놈. 사실은 포포비치 같은 명장이 이런 젊은 어떻게 파출리아가 젊은 선수지 않습니까? 보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왜 굳이 물론 이제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포포비치와 파출리아의 이 어떤 그런 레벨이 차이에서 굳이 언급을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좀 그래서 저도 사실 호스님 입장을 좀 비슷한 생각인데. 할 만큼 진짜 포포비치 감독은 감독으로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좀 징징댄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그 정도로 좀 들렸습니다. 제 입장에서.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레너드 떠나기 전까지 샌안토니오는 사실은 되게 강했어요. 그렇죠. 천하무적이었죠. 네, 왜냐하면 정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사실은 3쿼터 2, 3분, 4, 5분 남을 때까지 20몇 점 차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샌안토니오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판타지적인데 사실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홈에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1차전을 잡는 거랑 안 잡는 거는 저는 하늘과 땅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내줘버렸기 때문에 그 빡침,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슬픔. 네. 정말 그건 제가 볼 때 왜냐면 그걸 또 손에 거의 다 넣었었거든요. 그렇죠, 넣었죠 거의. 끝났다 이 정도고 이제 애들 퇴근시켰더니 갑자기 퇴근하다 다친 거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너무 황당하죠. 예. 정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부상이 아니라 또 더티 플레이라고 하는 또 오명을 쓸 수 있는 부상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정말 안타깝죠. 포포비치 입장에서도 정말 멘탈 데미지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제 기록상으로도 봤을 때 역대 최고로 이제 그렇죠. 그것도 있었지만 정말 극복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한 쿼터를 못 버티더라. 기세를 딱 잡았는데 네. 한 쿼터를 못 버티더라. 그만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그렇죠. 탤런트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전까지 얼마나 레너드의 영향력이 컸는지도 나오는 거죠. 그 팀 샌안토니오에서의 카와이 레너드 역할이 얼마나 컸으면 이 에이스 하나 빠지고 나서 한 쿼터를 일단 에이스들을 두루두루 거미선처럼 묶어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듀란트랑 매치업도 여러 번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일단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수비력으로 장악을 했는데 공격도 거의 뭐 28점 넣었잖아요. 3쿼터 초반까지. 그러니까 그 선수가 빠져버리니까 뭐. 이 와중에 되게 재밌는 거는 사실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카와이가 빠졌을 때 샌안토니오로 타격이 없었죠. 정규 그렇죠.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제 카와이가 없었을 때 7승 1패를 기록을 했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5, 6차전 휴스턴 시리즈 봤을 때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상에서는 이제 그런 수치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매치업상의 어떤 그런 그렇죠. 상상을 봤을 때 카와이가 없으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팀이거든요. 골든스테이트는. 그리고 사실 카와이 레너드 빠지고 나서 바로 마진이 마이너스 25점. 그렇죠. 왜냐면 골든스테이트에서 사실은 가장 의존하고 수비에서 그렇죠. 가장 잘하고 있는 드레이먼드 그린이랑 같은 레벨의 수비수인데 걔는 30점을 더 넘게 넣고 PER이 뭐 30이 훌쩍 넘어버린 엄청난. 그렇죠. 근데 그 선수가 빠지니까 뭐 그렇죠. 골든스테이트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냥 폭격을 하더라고요. 정말 네. 학살 수준으로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쿼터는 진짜 그러면 앞으로 카와이의 그 복귀 시기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2차전은 결정이 확정이 됐고. 확정됐고, 네,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세난이 카와이가 복귀하기 전까지 얼마나 버티느냐. 그게 이 시리즈의 뭐랄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와이가 3차전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이제 총 5일을 쉴 수 있는 이제 텀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과연 그 5일 중에 이제 그
발목이 얼마나 회복이 많이 되는지 그게 지켜봐야 되는 건데. 뭐 아직은 젊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1차전에 이번 그 멘탈적인 데미지가 지금 프랜차이즈 전체에 지금 씌워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게 되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2차전 때 어떤 연수를 또 포포비치 감독이 갖고 나올까 좀 기대됩니다. 근데 만약에 2차전을 가와이 없이 잡는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질 그렇죠. 수 있어요. 완전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거기서 잡으면 또 분명히 또 시리즈에 또 그렇죠. 이 흐름이 또 일로 또 훅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전으로 잡으면은 정말 순식간에 또 분위기는 역전이긴 한데 그럴 확률이 상당히 낮아져 버렸죠. 사실은. 지금 탐슨이 근데 지금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나 지금 관심도 못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탐슨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미 두 선수가 터졌는데 그렇죠.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선수가. 그나마 이거 달라가. 그렇죠. 이거 달라가 그나마 이제 벤치의 주력 멤버인 이거 달라가 현재 그렇죠. 약간 2차전을 못 뛸 그렇죠.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그나마 벤치 싸움에서 약간 따라잡을 수 있는 샌안토니 희망 아닐까. MRI 촬영 결과는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나 또 이제 올해 빠질지는 좀 지켜봐야 근데 되겠죠. 그 전 트위트 웃겼어요. 기자 다 괜찮다고 하면서 그런데 토니 파커는 확정 갑자기. 누가 물어봤냐고. 토니 파커 못 돌아와 희망 갖지 마 뭐 이러더라고요. 왜 써 거기다가 그거를 야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였죠? 기자 까먹었네. 깜짝 놀랐어요. 그거 있어서. 네. 카와이 그런 변수 때문에 예상을 섣불리 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렇죠. 예. 진짜 샌안토니 팬들 입장에서 정말 그렇죠. 정말 화나죠. 어떻게 보면 역대급 업셋이 될 수 있었던 그렇죠. 최강의 팀을 상대해서 가비주로 발라버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홈에서 그 어떤 그 엄청난 노랑 물결. 그 상황에서 뒤집혔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보다 지금 결과가 너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NBA 사무국 자체에서 사실 최근에 이미 어떤 그런 브루스 보벤스러운 그런 플레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보호막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지금 한 번 더 강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모론인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랑 그렇죠. 클리브랜드의 세 번째 라이벌전을 위해서 사실 시청률 사상 최고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걸 믿고 싶지 않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샌안토니오 팬분들에게 좀 그렇죠. 위로의 말씀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 진짜 적지에서 1차전은 선빵을 목 끝까지 칼을 겨눴었는데 그 칼이 부러져 버린 게 돼버렸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인 5, 인 6 이 정도의 예상을 했는데 한 방 초반에 뽕 날려가지고 기선을 딱 제압했는데 물주먹이었죠. 네, 엄청 얻어맞았죠. 네. 앞으로 포포비치 감독이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제가 그 악당을 응원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어서 개인적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팬들도 지금 난감하실 거예요. 우리 청취자 분들도 그러시지만 사실은 좀 더 멋있는 스포츠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위대한 농구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점에서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 선수들의 위대함이 좀 마치 그 플레이 하나로 좀 이렇게 좀 폄하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팬 입장에서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팬도 아니고 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팬도 아니고 그냥 NBA 팬으로서는 정말 아쉬워요. 왜냐하면 진짜 올 시즌에 정말 한 경기 한 경기에 손에 땀 흘리겠구나라는 시리즈가 첫 번째 시리즈인데 그런 게 여기서 그렇죠. 근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사실은 칭찬할 만해요. 지금 스티브 커 감독의 장기 결정을 한 상황에서 사실은 드레이먼드 그린과 스테픈 커리가 상당히 좋은 리더십을 보이면서 사실 굉장히 그 뎁스도 얇아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금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고 또 듀란트가 적시적소 활약을 해줘서 사실은 위대한 스포츠 스토리가 나와도 사실은 괜찮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좀 수세에 몰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굉장히 재밌네요. 이미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은 그 클리블랜드와 골든스테이트가 80년대 레이커스와 보스턴 같은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은 다 이미 결승전의 윤곽을 잡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 제프리카님도 그러시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어쨌든 저는 좋은 또 농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요즘에 또 비난 받는데 힘내시고 제가 또 악당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왜냐면 노력을 또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해요. 너무 그러지 마요. 또 바자 파출리아는 좀 각성하고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컨퍼런스 파이널 이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갔네요 시간이. 그렇군요. 벌써 30일에
방송이었는데 네. 31회 그죠? 오늘도 자유주제 없는 걸로. 그렇죠. 벌써 저희는 뭐 한 4, 5주 남았나요? 저희의 시즌 2도? 거의 한 달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네. 한 달 정도 한 달 그죠? 네. 한 4주? 4주 그죠? 네. 파이널까지. 저희 나름 마지막 인사할 때 저희 고생하고 있다고 박수 치고 끝낼까요? 나중에요? 아니요. 다음 주 안 나셔요. 오늘 오늘 막방인가요? 왜요?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주인장 은퇴. 갑자기 센티하네요. 오늘 멘트가 뭔가 되게 약하고 말린 기분이어서 나 어떻게 분량을 확보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엔딩이라 장식하자 라는 생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뭔가 내가 할 말을 다 못한 것 같은데 그 열정 인정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주인장님에게 오네어란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생뚱맞네요. 31회밖에 안 됐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센치해져. 난 내가 잘린 줄 알고 내가 너무 루브런 얘기했나 이러면서.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함께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저희 방송은 확실히 그 댓글 여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들 매너가 좋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줘서 잘 이런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네. 그냥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해주셨으면 그렇죠. 네, 그런 문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또 존중하면서. 스미스팡님이 또 계시니까. 월드 폴리스죠. 댓글계 공기청정기 약간 느낌이죠. 약간 우리가 뉴욕 닉스 그분이 찰스 오클리 우리를 지켜주시죠.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오늘 멜로 얘기를 안 했네요. 네. 멜로 얘기.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멜로 주가는 지금 거의 상장 폐지했습니다. 필 잭슨 또. 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노망이 온지 안 온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인가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 카멜라 앤서니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노트레이드 조항을 포기하고 다른 팀을 이적을 하는 게 더 본인의 미래에 맞지 않냐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멜로를 잡아올 수 있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그에 걸맞는 이제 실제 어떤 실 가치에 어울리는 매물을 내놓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다른 팀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재밌게 플레이오프 보고 있는데 멜로 같이 떨어졌네 이런 느낌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거죠. 그러니까 너의 성공을 빌겠다. 다른 팀에서 공식으로 진짜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참 미쳤네요. 잘하면은 모즈코브로 묶어가지고 루볼댕 묶어서 예전에 이제 근데 지금 지니버스랑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랜들은 줘. 에이 너무 멜론데 모즈고프가 뭐냐 모즈고프가. 모즈코프 댕이면 셀러리상으로는 매치가 되네요. 아니 론조볼 받고 마트레이드 하면 안 돼요? 론조볼 껴서요. 론도버는 곧 매사추세츠 갈 거니까. 뭐 일찍이 될기. 역시 드라마는 막장이 재밌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30일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NBA 온 에어!